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20세 이하 아시아 청소년 축구 대회, 우리 대한민국이 8강에 진출을 해서 오늘 호주와 4강 진출을 놓고 격돌하게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승승장구를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윤정석 해설위원과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당초에 그 A조에서 우리가 이제 3전 전승 쉽게 통과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무려 13골을 넣고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상대하게 된 팀이 이제 호주인데 호주가 어떤 팀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호주 대표팀은 AIS라는 네. 그 국가에서 키우는 그런 팀에서 무려 10명이나 되는 선수가 이번 대표팀에 참가했고요. 네. 또 오늘 경기에는 8명이나 되는 선수가 베스트 11에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는 예선전에서 보여줬던 어떤 조직력의 문제를 갖다가 오늘 해결하겠다. 그래서 한국전에는 정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대회를 치르겠다는 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호주가 이제 2006년 1월부터 바로 이 아시아 축구 연맹으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성인 대표팀 그리고 오늘 청소년 대표팀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가는 길이 아마 늘 만나야 될 팀이기 때문에 조동현 감독도 아마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표팀이 이제 공격 라인에 있어서 희명성이라든가 이상호라든가 그리고 신영로까지 이 세 선수가 만든 골이 무려 10골입니다. 공격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심영선 선수가 3골을 넣었고요. 네. 또 송진영 선수 1골, 또 그다음에 신영록 4골, 그다음 박한범 이상호도 선수 3골 있고. 많은 선수들이 골고루 득점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공격 루트는 아주 다양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도 골을 넣을 수 있다. 오늘 이런 점을 주의 깊게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호주를 제압을 하면 이제 4강에 진출하면 4강 진출은 곧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 티켓까지도 거머쥘 수가 있습니다. A조에서 우리가 3전 전승으로 8강에 진출을 했고 A조에서 요르단이 1승 1무 1패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B조에서는 중국과 호주가 1, 2위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4강에서 만나게 될 수 있는 팀들이 바로 이제 일본, 사우디아라비아의 승자와 만나게 되는데 일본이 C조에서 1위를 했고 북한이 C조 2위 두 팀은 이제 골득실을 따졌습니다. D조에서는 이라크가 조 1위를 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조 2위. 역시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도 승점은 같았지만 이제 골득실 차에 의해서 이라크가 1위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호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FIFA 랭킹에서는 이제 호주가 앞서는 랭킹인데 사실 과거에도 보면은 이 호주가 상당히 강한 축구 실력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세계 청소년 대회에서는 호주가 세계 강국으로 이름이 나 있고요. 네. 또 세계 4강에 2번이나 진출하는 그런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둔 팀이죠.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청소년 축구 대회에서는 우리가 무려 11번 우승을 했습니다. 조 예선 경기에서 우리는 3전 전승을 했습니다. 호주는 중국에게 0대1로 패했고 태국에게 3대1로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게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리 이제 신영로 선수가 최다골 4골 기록하고 있고 번스와 윌리엄스가 각각 2골인데 번스가 오늘 나오질 못하죠. 호주에서는. 그렇습니다. 번스 선수가 UAE전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네. 우리나라로서는 좀 다행스러운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과 호주의 2006 AFC 아시아 청소년 축구 대회 8강전 경기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네, 인도의 솔트레이크 스타디움 콜카타에 위치한 운동장입니다. 조동현 감독이 연속 3회 우승 그리고 최다 우승국인 우리로서 이제 12번째 우승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요. 호주의 국가 연주입니다. 호주 국가 연주가 끝났습니다. 호주가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대로 선수들 대부분이 AIS 소속이다. 우리나라 이제 태능 선수촌 같은 그런 이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조직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호주 청소년 축구 실력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이 아시아 최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네. 오늘 어떤 개인적인 플레이보다는 조직적인 플레이를 앞세워서 경기에 임하겠다는 각오로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선수들의 표정 아마 그 굳은 각오가 있을 텐데
바로 이제 4강에 진출하게 되면은 내년 캐나다에서 열리는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아시아 티켓도 거머쥘 수가 있겠고, 우리는 이제 우승이 목표죠. 그렇습니다. 연속 3회 우승이라는 그런 높은 금자탑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 대회에 출전했는데요. 네. 이번 호주 경기가 아마 고비가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호주 경기만 무난하게 이기면 결승까지 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듯 싶습니다. 네. 인도 그 교민들 그리고 이제 유학생들로 구성이 돼서 태극기를 손에 들고 열심히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 응원의 힘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정말로 보약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응원의 함성이 네. 오늘 선수들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 경기에 시리아 바스마 주심, 1부심의 말레이시아의 베틀링캄, 방글라데시의 마호북 2부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박주호 선수가 이제 팀의 주장이고, 호주에서는 이제 미드필드의 온통 선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출전 선수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수혁 골키퍼, 최철순, 박정혜, 박현범, 박주호, 이청용, 송진영, 신광훈, 이상호, 심영선, 신영록, 조동현 감독입니다. 우리 공격 라인은 이상호, 심영선, 신영록 참 든든하죠. 그렇습니다. 뭐 공격 라인은 이름만 들어도 선수들이 굉장히 골 득점력이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좋은 그런 게임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호주의 출전 선수입니다. 벨라피 골키퍼를 비롯해서 오도르, 스피라노비치, 라이알, 온통, 그로스만, 다우니, 베르거, 파타푸타, 디트, 윌리엄스, 포스터코스 감독입니다. 눈여겨봐야 할 선수가 이제 번스인데, 퇴장 앞선 그 예선전에서 퇴장으로 나오질 못하고, 디트 선수가 좀 눈여겨봐야 할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디트 선수도 오늘 오랜만에 경기에 출전하지만 네. 예선전에서도 퇴장을 한번 당했고 그로 인해서 오늘 경기 감각이 조금 무딘 감이 네. 있지만 그래도 이 선수의 아무리 그 돌파력이라든가 스피디한 공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선수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호주가 이제 예선 라운드 3경기를 치르는 것을 봤더니 좀 거친 그런 플레이를 하더군요. 아무래도 그 유럽 선수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좀 거친 면도 있고요. 또 선수들 자체가 서구적인 어떤 체격 조건 때문에 아시아권 선수라고 네. 할 때는 좀 그런 어떤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주심의 시리아의 바스마. 무센 바스마. 현재 기온이 한 31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위를 좀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현지 적응은 이미 끝났고 예선 라운드를 바로 솔트레이크 스타디움에서 다 치렀기 때문에 그라운드의 적응도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20세 이하 아시아 청소년 축구 대회 8강전, 우리 대한민국과 호주의 경기 위성 생중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 든든하죠. 심영선과 신영록. 우리가 넣은 13골 가운데서 물론 이제 상대 자책골도 하나 있었지만 무려 7골을 두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pit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과 호주의 8강전 경기, 우리 한국이 오른쪽으로, 호주가 왼쪽으로 공격을 풀어나갑니다. 사실 그 호주가 이제 아시아 축구 연맹으로 편입이 되면서 여자 축구라든가 성인 축구라든가 또 지금 뭐 청소년 축구까지 주요 길목에서 언제나 만나야 할 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중동 국가와 또 일본, 중국 네. 이렇게 4강의 구도를 점치고 있었는데요. 호주가 새롭게 가세하면서 아시아 축구의 판도가 네. 점점 변화를 일게 되고요. 좀 더 어떤 그 경쟁이 심하게 됐습니다. 자, 호주가 중간 차단에서 오른쪽 측면 돌파 터치아웃 됐습니다. 호주의 드로인, 다우니의 드로인. 경기 초반에 우리는 이제 호주의 그 힘 있는 축구에 밀리지 말고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나가야 되겠죠. 오늘 아무래도 힘 있는 그 호주 선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박현범 선수를 기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현범 선수 1m 90의 장신이기 때문에 오늘 호주의 공격 루트를 차단할 수 있는 좋은 네. 선수로 제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A조 예선 경기에서 요르단이라든가 키르기스탄 그리고 이제 인도와의 경기를 보면서 측면 돌파의 이연 크로스가 우리의 이제 그 주 장점이 되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호주의 측면을 좀 노려두겠어요. 그렇습니다. 박주호 선수라든가 신강호 네. 선수 이런 선수들의 어떤 측면 돌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도 역시 사이드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에 의한 연결 그런 것을 많이 기대해야 됩니다. 자, 수비가 따냈습니다. 김광훈 압박하고 있는 호주. 오늘 우리나라 선수들의 그 포메이션을 보게 되면 3-5-2 시스템을 쓰고요. 또 호주 선수들은 3-4-3 네. 또 혹은 3-5-2의 변형을 줄 수 있습니다. 호주가 상당히 그 압박하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호주 선수들 우리나라 선수들의 어떤 공격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미드필드진에서 철저하게 대응을 할 것입니다. 자, 윌리엄스 뒤로 빼줬습니다. 윌리엄스가 호주 아랍에미리트와의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라운드만 놓고 보면 물론 이제 상대했던 예선 라운드의 팀들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13골이면 예선 라운드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장 많은 골을 넣었고요. 네. 그에 비해서 호주 선수는 다소 좀 저조한 그런 골을 넣었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는 양쪽 팀이 호각기세기 때문에 네. 마음을 놓지 않고 집중력 있는 경기를 이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까지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 차단하고 있는 한국 뒤로 내주고 오른쪽 빼줬습니다. 측면에서 신광훈. 자, 가운데로 넘겨줍니다. 짧게 2대 패스. 지금은 이제 신현록이 보긴 봤는데 패스가 정확지 않았습니다. 신영록. 다시 왼쪽 뒤로 부지런히 쫓아가고 있는 박주호. 이 박주호의 측면이 살아나면 우리로서는 가운데 공격이 대단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박주호 선수의 왼쪽에서의 그 측면 공격은 아주 일품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박주호라든가 신강호 선수의 양쪽 측면에서의 공격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력 있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이상호. 울산 현대 소속의 이상호. 이번 대회 3골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심영성. 자, 돌아섭니다. 심영성. 그러나 네. 수비가 앞서고 있는 호주. 길게 외곽 걷어냅니다. 헤딩. 호주 팀도 AIS라고 하는 그 이제 뭐 팀에서 추진력을 많이 키웠지만 우리 선수들은 이제 대부분 그 프로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경험이 또 상당히 좋죠. 그렇죠. 항상 그 국내 리그에서 늘 봐왔던 선수들이고요. 네. 또 이번 대회를 위해서 많은 훈련과 많은 대회에 참석하면서 좋은 경험과 좋은 기량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조직력 면에서도 우리나라 선수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11명 가운데서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프로팀 소속이고 뭐 최철순이라든가 신영록, 이상호 프로에서도 왕성하게 활약을 하는 그런 선수들이죠. 팀에서도 주축을 이루는 선수들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최철수 선수 같은 경우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라든가 네. K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북 현대가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이제 결승 진출을 해서 결승 1차전은 승리를 거뒀고 알카나마와 이제 원정 2차전, 결승 2차전이 남아 있는데 최강희 감독으로서는 최철수 선수가 이제 청소년 대표팀으로 빠진 거에 대해서 문제 좀 많이 서운해하지만 또 최철순 청소년 축구 대회에서 또 역할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최철수 선수의 청소년 대표팀에서 중요한 부분을 네. 차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감독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또 나라를 위해서 네. 충분히 희생할 수 있습니다. 최철순으로서도 아마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선수들이 이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그 리그라고 하는 프로 경기에 못지않게 또 태극마크를 달았을 때는 느낌이 많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태극마크라는 것은 어릴 적부터 꿈이기 때문에 네. 선수들의 어떤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일단 첫 번째 과정을 이뤘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의 그 축구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자, 희명성 다시 측면에서 신광훈 반대편 넘겨줍니다. 헤딩. 걷어내고 있는 스피라노비치. 한국의 드로잉. 전반전 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신광훈, 포항 스틸러스 소속의 선수입니다. 이 신광훈이 주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그렇죠. 저 선수는 주석도 있고요. 또 아주 그 강철 체력, 네. 스태미나가 왕성한 선수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뭐 지구력이 말 그대로 우리 대표팀 가운데서는 가장 월등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한국 대표팀의 박지성 선수의 어떤 그 회활력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또 신강훈 선수도 이에 못지않을 네. 정도의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조동현 감독입니다. 호주가 한 번에 길게 여의치 않습니다. 자, 가운데로 넘어옵니다. 우리 한국과 호주의 8강전. 전반전이 좀 시작이 돼서 경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위성 수신 상태가 썩 고르지 못한 점을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인도에서 지금 그 지난 10월 29일이죠. 그리고 오는 이제 11월 12일까지 보름간에 걸쳐서 세계 선수권 대회 티켓을 놓고 경합을 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우승을 연속 3회 우승. 이번에도 우승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12번째 우승을 그렇죠. 만들게 되는데 아시아 최강의 면모를 이번 대회에서도 좀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장 연결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호주가 이제 우리 그 수비 공간에서 최철수 선수가 이제 넘어지는 모습이 이제 잠시 나왔었는데 수비에서 그 최철수 선수가 이제 스피드가 이제 공격 가담도 잘하지만 대인 마크라고 하는 부분도 꼭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최철순 선수를 수비 3백에 놔둔 것은 결국 네. 경험이 있고요. 청소년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들의 심리 상태라든가 경험 네. 문제가 가장 큰데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철수 선수는 최후방의 수비로 아마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수비 라인에서는 이제 기성용 선수가 지금 후보 명단에 있고 최철순 그리고 이제 박정희 선수가 있습니다. 송진영 선수도 오늘은 좀 내려와서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동현 감독 생각으로서는 이제 8강전부터 이제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공격력에 의한 승리 결국은 이제 우리 그 공격력의 신영록, 희명성을 이제 정점으로 하는 그런 그 루트가 되겠는데 호주로서는 오늘 그 전반전 한 5분까지를 지켜봤지만 상당히 긴 패스에 의한 그런 그 공격인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호주 청소년 대표팀은 미드필드의 싸움에서 네. 중국과의 경기 또 예선전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세밀한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잔디 사정이라든가 여러 환경에서 호주 선수 스타일에 맞지 않거든요. 반면에 우리나라 선수들은 미드필더에서의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과 네. 또 재간 있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 미드필드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통해서 경기를 임하겠다 이런 자세를 네.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열리는 곳이 이제 인도의 그 콜카타입니다. 솔트레이크 스타디움인데 경기 시작이 돼서 한 5분 정도가 지났는데 위성 상태가 좀 끊어졌습니다. 위성이 다시 연결되는 대로 계속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아시아 청소년 축구 대회를 다시 한번 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면 1959년부터 이제 매년 대회가 치러졌습니다. 1960년에는 19세 이하 챔피언십으로 대회명이 이제 개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1980년부터는 2년 주기로 열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2년 주기로 매년 경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청소년 축구를 갖다가 이제 어떤 세계적인 축구의 반열에 올릴 수 있도록 아시아 네. 축구면에서 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콜카타와 이제 방갈로어 두 도시에서 예선 라운드 그리고 이제 8강전부터는 캘커타의 솔트레이크 스타디움에서 모든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4강 진출하게 되는 이제 4개 팀은 바로 이제 내년에 캐나다에서 열리는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 본선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조별 예선에서 우리가 3전 전승으로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호주와의 그 8강전 경기.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제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됐었고 위성 수신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을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득점에 있어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참 측면 돌파에 대한 그 중요성을 얘기를 참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요, 아무래도 그 장신 수비들이 가운데 있을 때는 네. 사이드 측면을 통한 돌파가 가장 바람직하고요. 네. 또 가운데 공격을 할 때는 순간 2대1 네. 패스라든가 이런 조직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고 있습니다. 9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호주의 골키퍼 벨라비. 자, 송진영과 이제 박주호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른발이라면 이제 송진영이 아닐까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또 박주호 선수의 또 왼발 능력도 있고요. 송진영 네. 슛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첫 골. 송진영의 프리킥 골이 나왔습니다. 네. 1대0. 송진영 참 잘 찼어요. 아주 감각이 네. 뛰어난 아주 정확한 프리킥이었습니다. 네. 송진영 선수 대단한 골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4강으로 가는 데 있어서 파란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송진영 선수의 멋진 프리킥 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반 초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송진영 선수의 좋은 아주 프리킥 능력이 있는 골을 넣었는데요. 네. 예. 참 다시 봐도 감각 있습니다. 깨끗하군요. 송진영. 골키퍼 뭐 손을 쓸 수 없는 각도로 갔어요. 그렇습니다. 스피드와 각도 정확하게 삼박자가 잘 이루어진 골입니다. 네. 자, 송진영 선수가 이렇게 되면 이제 이번 대회 본인의 이제 두 번째 골이 됐습니다. FC 서울 소속의 송진영, 1987년생. 우리가 이제 출발이 아주 산뜻한데요. 그렇습니다. 출발 전반 10분을 지나는 그런 찰나에 골을 네. 넣었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시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이 좋은 반면에 앞으로 남은 경기를 갖다 더 활기차게 네. 그런 경기를 진행해야 됩니다. 자, 1대0으로 우리 한국이 앞서 나갑니다. 자, 호주가 좀 이번 대회 좀 거칠게 경기를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지금도 그 파울 나오는 장면 박주호 선수가 쓰러질 때 보면 상당히 그 터프한 다운이죠. 다운이 호주 선수의 선수의 어떤 반칙입니다. 태클 범위라든가 깊이가 깊기 때문에 네. 오늘 우리 선수들 수비가 미리 붙기 전에 한 템포 빠른 패스에 의한 공격을 해야 네. 됩니다. 자, 프리킥 높이 갔습니다. 골키퍼 벨라비 처리. 177cm의 신장입니다. 운동장의 함성이 더 커졌죠. 마치 한국에서 경기하는 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어린 선수들에게는 그 이 응원의 함성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큰데 우리가 이제 골도 성공을 시켰고 이런 분위기라면은 호주를 우리 쪽 페이스로 끌고 와서 우리가 요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의 흐름이 지금 한국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네. 우리 선수들 가지고 있는 기량을 편안하게 발휘한다면 오늘 경기는 무난하게 승리할 것 같습니다. 네.
호주 파타포타 뒤로 내줍니다. 스피라노비치 압박하고 있는 한국. 우리가 이제 이번 대회에서 그 미드필드 쪽에 압박을 통해서 뺏어내고 빠르게 공 연결하는 것이 조동현 감독도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 선수들에게 많이 주문한 그런 그 패턴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대표팀의 스타일이 미드필드의 어떤 중심을 두고 네. 있기 때문에 특히 조동현 감독의 축구 스타일도 미드필드의 어떤 강화, 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드필드에서의 게임 운영력이 탁월하고 미드필드에서 전개 후회를 통해서 골을 연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수비 쪽에서 길게 프리킥 높이 갑니다. 헤딩 떨어뜨려줍니다. 자, 그대로 쫓아갑니다. 골키퍼 벨라피. 우리가 이제 심영성과 신현호 선수 신장이 좋기 때문에 떨어뜨려 놓은 그 공에 대한 대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길게 크로스에 의한 연결을 할 때는 신영욱 선수의 헤딩 패스, 그다음에 미드필드에서는 사이드에 의한 양쪽 측면 돌파, 아주 공격 루트가 지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윤정수 해설위원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대로 예선 라운드를 거쳐서 우리가 여러 명이 골을 넣고 있다. 어느 한 선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선수에 의한 공격에 의한 골이라면 상대하게 되는 그 수비들은 참 혼란스러움을 겪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경기 전 미팅할 때부터 감독이 고심을 많이 하죠. 어떤 네. 선수에 중점을 두고 멘트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팀한테 혼란을 줄 수 있고요. 네. 또 이 선수를 잡게 되면 저 선수가 골 넣게 되는 그런 어떤 그 공격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길게 걷어내고 있는 한국. 우리가 예선 라운드에서 무실점, 유일하게 지금 16개 팀 가운데에서 실점이 없는 팀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선수의 어떤 수비 조직이라든가 미드필드의 조직, 현재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주의 메르거의 반칙 밀었습니다. 자, 메르거 선수가 이제 신장이 작으니까 팔꿈치로 이제 미는 모습이 나오는데 파울입니다. 그렇습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점프력이 좀 작았죠. 자, 박주호가 살려냈습니다. 자, 1대1 돌파 시도. 자, 어깨를 넣고 먼저 들어갑니다. 박주호. 자, 돌아뛰는 선수에게 밀어줬습니다. 이청용. 자, 1대1 돌파 시도. 다시 이어받고 있는 박주호. 페널티 네. 아주가 접었습니다. 자, 뒤로 내주고 왼발 잡아두는데 중심을 잃었어요. 신영로. 시도는 좋았어요. 호주. 네. 측면 돌파, 정확한 크로스. 약간의 어떤 타임이라든가 각도가 좀 빗나갔지만, 네, 우리 선수들이 상당히 그 자신감 있는 움직임이에요. 그렇습니다. 전반전 경기 잘 풀어나갑니다. 역시 미드필드에서 세밀한 패스에 영록. 의한 크로스 연결. 현재까지는 잘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신현호 선수가 이번 대회 4골. 지난 그 2004년 대회 우리가 우승할 때 뭐 박주영 선수의 발굴도 큰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심영성인데 심영성 한 번 더 치고 길게 반대편. 네. 좀 길었군요. 돌아온 선수가 한 템포 빨리 좀 침투했어야 되는 그런 타임이었죠. 돌파 능력 있어요. 네, 뭐 주력에 자신 있으니까 툭툭 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네. 호주 수비 공격 가담 나오는 것은 미리 막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공격이 최후의 수비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공격하는 그런 타이밍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많은 찬스를 얻을 수 있고요. 네. 또 상대방이 공격을 할 수 없는 그런 길목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호주가 지금까지는 뭐 전반전 15분 지나고 있는데 긴 패스에 의한 디테일을 이용하는 공격 말고는 이렇다한 장면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투톱을 보게 되면 신영욱 선수가 1m 83이고요. 또 심영우 선수가 1m 78인데요. 네. 이 두 선수의 어떤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디트가 쫓아 들어옵니다. 골키퍼 조수엽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조수엽 선수가 신장이 188cm, 건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입니다. 헤딩. 헤딩으로 메르거. 청소년 그 축구 실력이 이제 호주 그 팀이 지금 그 뛰고 있는 선수들이 조금 1, 2년 더 지나게 되면 이제 유럽 무대 진출을 하는 선수들도 나올 것이고 성장세가 좀 가파르다 이런 평가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청소년 축구가 아시아의 최강 이것이 이제 성인 대표팀까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호주 청소년 대표팀에는 유럽에 현재 진출해 있는 선수도 덜어 있고요. 네. 또 첫 골 장면 다시 한번 볼까요? 인프런트로 송진영. 정확하게 감아서 왼쪽 측면에 잘 넣었습니다. 현재 호주 선수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 벤피카에 지금 파타푸타 선수가 있고요. 네. 또 윌리엄스 선수가 덴마크의 브론즈빌에 또 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볼 때 현재 호주 청소년 선수들은 많은 유럽에 진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유럽 무대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도 뭐 박지성을 비롯해서 몇몇 선수가 있지만 더 많은 선수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또 좋은 팀에서 아니면 이제 주전 경쟁을 확보한 상태에서 유럽 축구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도 지금 현재 그 외국에 많은 선수가 나가 있지만 네. 이번 청소년 대회를 통해서 우리 19세 청소년들이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기회 터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길게 차리 가슴으로 밀어줍니다. 자, 경기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호주의 공격. 디트 2명 잘 에워싸고 있는 한국. 자, 앞으로 네. 갑니다. 이거 슛! 동점. 예, 이거는 좀 수비에서 동점골을 실수한 내주고 부분이 맙니다. 있는데요. 그로스만의 동점골. 우리 수비가 2명 있었는데 공을 예. 뒤로 흘리면서 그로스만에게 골을 내주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보시면 우리 박경범 선수가 볼을 잘못 걷어냈죠. 네, 안전하게 길게 처리를 했었던 것이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네, 최철순과 여기서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렇죠. 박현범. 한번 치는 네.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노스톱으로 걷어냈어야 되는데 지금 한번 타치한 후에 두 번째 타치에서 네. 잘못된 부분이 나왔죠. 네, 이게 아주 위험한 부분입니다. 박현범의 그 발끝을 떠난 공이 오히려 그로스만에게 패스가 되는 셈이 되고 그렇습니다. 말았어요. 수비의 첫 번째 의미가 위험 지역을 벗어나는 건데요. 네. 지금 상대방이 앞에 있는데 볼을 터치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네. 자, 네. 동점골을 네. 내준 한국.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한 골은 먹었지만 네. 1대1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전열을 가다두면서 편안한 네. 게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그대로 슈팅. 손에 닿지 않았나요? 다시 한번 두 번째 슈팅. 수비 걷어내고 있는 호주. 전체적인 경기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앞선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절대로 이 게임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일 수 있도록 경기 집중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충분히 그 호주의 골문은 우리가 열 수 있는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로스만의 그 동점골 우리 선수들이 너무 그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는 없겠어요. 예. 자, 지금도 아마 뒤에서 잡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기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박현범이라든가 최철선 두 선수가 이제 엉키면서 동점골에 이제 빌미를 줬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되풀이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요. 어차피 이제 경기 시작 초반이기 때문에요.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후반전 앞으로 남은 시간은 좀 네. 더 침착하게 냉정한 경기를 해야 됩니다. 말씀해주신 그 냉정함이 아주 뜨거운 피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좀 필요하겠어요. 19세 청소년 시기에는 그 자기 마인드 컨트롤, 심리 상태를 조절하지 못하면 흥분하게 되고 네. 흥분하게 되면 경기를 잃고 마는 네.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실점 장면인데 박현범이 예. 걷어낸다는 것이 그로스만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로스만은 이번 대회에서 이제 첫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상대 선수지만은 왼발 슈팅이 참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1대1. 아주 슈팅을 때리기 좋은 그런 지점에서 골이 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 상태, 네. 한 골을 실점했다고 해서 절대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다든가 네. 초조하다거나 이런 마음 갖지 않고 침착하게 냉정한 경기를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승점은 다시 이제 승부는 다시 원점이 됐고 그렇죠. 우리가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돼요. 이제 전반전 아니겠습니까? 네. 프로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기 볼처리가 좀 때문에, 빨라야 되겠습니다. 선수들 침착하게 경기를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세 명 팀에서 주고 빠집니다. 다시 호주의 반칙. 호주의 파울이 원통인데 그 어린 선수들인데 그 교묘한 반칙이 참 많네요. 특히 그 호주 유럽 국가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그 파울에 대한 아주 절묘한 파울을 잘하고 있거든요. 잡는다거나 뭐 보이지 않게 다리를 네. 건다거나. 그렇죠. 신경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 말리지 말고요. 네. 가지고 있는 기량을 냉정하게 잘 발휘해야 됩니다. 자, 앞쪽으로 길게 줬습니다. 키를 넘기질 못했습니다. 헤딩. 자, 안전하게 다시 박현범이 골키퍼 조수혁에게. 조수혁. 수비에서 마지막 최후반까지의 공격을 할 때 킥보다는 따라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네. 것이 더 효율적인데요. 축구에서 패스만큼 좋은 전술이 없다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이제 조직력을 배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패스보다 더 좋은 전술은 없고 그건 당연한 그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선수들 지치지 않고 네. 패싱 게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은 깊숙이 들어가는 장면인데 박주호. 상대방의 그 스리 스토퍼가 굉장히 키가 크고 신장이 좋기 때문에 네. 아주 높은 공격 옵사이드였군요. 아주 긴 크로스 연결에 의한 패스보다는 짧게 측면을 위한 패스 크로스 연결이 더 중요합니다. 네.
호주의 골키퍼 벨라비 길게 처리. 볼을 소유했을 때는, 볼을 점유하고 있을 때는 상대 선수에게, 특히 그 수비 지역에서 뺏기게 되면 참 위험한 장면을 맞게 되거든요. 경기 수비에서는 안전한 게 최우선이고요. 네. 늘 말씀드린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보다 볼을 갖지 않은 선수들이 네. 주위 동료들이 더 좋은 위치를 점령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패스의 길목도 확보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바퀴 한번 발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호주의 드로인. 나우니. 우리 이제 왼쪽 지역을 호주가 계속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나우니. 밀어주는 패스. 자, 가운데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공격 방향을 왼쪽으로 바꿨습니다. 잡지를 못하는 호주. 베르거. 미드필드 경기에서 지금 선수들이 약간의 좀 풀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반면에 호주 선수들은 아주 강한 압박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을 선수들이 잘 대처해야 되는데요. 이걸 패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봐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그 선수가 이제 중복돼서 겹친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공간 배분이 참 네. 중요하죠. 항상 너무 볼에만 신경 써도 안 되고요. 또 상대편만 신경 써도 안 되고 적절하게 잘 파악을 해서 상대방과 볼을 같이 볼 수 있는 네. 그런 침착함을 가져야 됩니다. 호주가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가 동점골 성공시킨 이후로 볼 점유율을 좀 높여가고 있습니다. 2대1 패스 베르거. 그러나 우리 수비 최철순 위치 잡았습니다. 베르거의 괜찮아요, 발에 맞고 선수들. 네. 온라인 아웃. 자, 이럴 때 선수들이 하나하나 침착히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 서로 속에서 이제 격려해주고요. 서로 말도 좀 많이 하고요. 또 선수들한테 서로 침착하게 어떤 상대편에 대한 어떤 그 조언이라든가 미리미리 돌아서라든가 이런 어떤 게임이 필요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호주의 포스터코스 감독의 모습을 잠시 봤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골을 내주고 나서는 좀 굳은 표정인데 얼굴 표정이 많이 펴졌군요. 90분 안에 승부의 세계에서 우리 청소년 축구 호주를 좀 상대하고 있습니다. 8강전입니다. 박현범 안전하게 처리. 지금처럼 골키퍼를 보더라도 골키퍼에게 백패스하다가 끊기게 되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박현무 선수가 아주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런 위치에서는 밖으로 걷어내라 이런 얘기를 또 그렇죠. 감독들이 볼 사이드라는 하죠. 얘기가 있죠. 네. 일개 처리. 이 축구 경기에서 기싸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기선을 제압당하지 말고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전반전에 우리가 먼저 기선을 제압했지만 다시 또 기선을 당하는. 그렇지만 선수 절대 기를 꺾이지 않는. 네. 기에서 밀리지 않는 선수의 어떤 그런 활기찬 움직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디트.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선수가 바로 이제 디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현범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트에게 너무 시선을 뺏겨서 디트 뒤쪽으로 돌아뛰는 선수에 대한 그런 것도 수비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 디트 선수, 뭐랄까 이 선수의 어떤 그 심리적인 상태가 퇴장을 2번 당한 정도의 전과가 있는 거 보면 네. 이 선수의 어떤 그 심리적은 좀 과열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빨리 흥분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네. 우리 선수 이런 점을 잘 이용하면 디트 선수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그 인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아시아 청소년 축구 대회 지금 이제 최종 예선 라운드인데 우리가 이제 조별 리그를 통과를 했고 8강전. 호주는 그 지역 예선에서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에게 3대 0으로 스리랑카에게 4대 0으로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몽고와 홍콩과의 경기에서 역시 2전 전승으로 승리를 거두고 이제 본선에 올라와서 조예선 통과했고 그리고 8강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안전하게 해야죠. 걷어냈습니다. 그로스만. 박현범. 일개 처리. 사실 조등현 감독이 박현범을 투입시킨 거는 호주의 그 제공권 싸움에서 우리 수비수의 그 높이를 좀 생각을 한 기용인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우리 선수들보다 호주 선수의 신장이 크기 때문에 어떤 코너킥이라든가 프리킥 상황에서의 제공권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오늘 투입했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입한 거에 대한 보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점골 내주고 나서 우리 슈팅이 나오질 않고 있는데 과감한 슈팅으로 분위기 반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때 뭐 이상호 선수라든가 네. 또 송지영 선수의 어떤 특유의 슈팅력을 한번 보여주는 것도 바람직하죠. 상대의 길을 살려줘서는 안 되겠어요. 오른쪽 측면입니다. 신광훈 다시 뒤로 내줬습니다. 자, 패스 박정희. 타임을 좀 빠르게, 최철순. 빠르게 미리미리 논스톱이나 완타치에 의한 패스를 해야 됩니다.
다시 공은 박현범에게. 박현범 연세대학교 재학 중인 선수입니다. 박현범 아, 수비에서 돌파는 안 돼요. 드리블할 필요 네. 없습니다. 네, 쉽게 보이는 대로 주고 또 받고 이런 아주 간결한 패스를 해야 됩니다. 말씀해주신 거대로 패스 줄 것이 없을 때에 이제 수비수가 이제 혼란이 되는데 공격수들이 더 많이 움직여줘야죠. 네. 호주 수비에서 길게 처리. 헤딩 디트. 자, 최철순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미드필드 좀 내려와서 받아서 볼을 네.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도 호주의 반칙. 호주가 지금 파울이 전반전에 참 많습니다. 오도르의 반칙. 예, 오늘 호주 선수들의 그 수비에서 움직임을 보게 되면 예선전과는 전혀 다른 아주 철저한 대인마크. 네, 아주 지금 우리 호주 선수의 매트윈 수비가 아주 지금 돋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우승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이 호주 8강전이 가장 그 걸림돌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시아 축구 연맹으로 이제 편입이 됐지만 호주 축구를 이제 크게 분류를 한다면 유럽형 축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호주 선수들 뭐 아시아 국가라고 하지만 그래도 다소 마음에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도 네. 들죠. 네. 자, 지금 이상호 선수가 지금 베르거의 반칙인데 스페라노비치. 자, 네, 주심은 아주 드로인을 뭐 선언합니다. 정확한 수비였습니다. 네. 자, 신광훈 앞에 뒤에 두 명이 에워싸고 다시 패스를 올렸습니다. 김영성. 호주 대표팀도 저 온통이라는 선수가 지금 심영선 선수를 철저하게 지금 대인막하고 있는데요. 네. 심영선 선수 스피드가 있다는 걸 알고 앞에서부터 차단을 하겠다는 네. 어떤 그런 좋은 전략을 갖고 나온 거죠. 이것을 이제 심영성으로서는 온통을 이제 수비 라인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또 움직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혼자서 1대1 하는 것보다는 미드필더를 이용하는 우리 편을 이용하는 2대1이라든가 네. 어떤 스크린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첫 골을 프리킥으로 만들었는데 자, 지금부터 프리킥 장면. 자, 떨어뜨려야죠. 자, 안쪽에 높이 올려놓습니다. 헤딩! 골키퍼 손에 걸렸습니다. 신영록. 역시 박현범 선수의 그 높은 제공권을 이용한 세컨볼. 네. 예, 아주 뭐 좋았습니다. 코너킥이죠. 여기서 이제 박현범이 올려주고 신영록까지 잘 왔는데 헤딩. 예. 골키퍼 선방에 막힙니다. 이거는 뭐 골키퍼의 선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멜라피 골키퍼. 자, 우리가 오름세로 갈 때 한 골 더 좀 달아났으면 좋겠는데요. 송진영. 박정희도 들어가 있죠. 이번에 낮게. 다시 한번 가운데로 올려줍니다. 헤딩. 리드까지 수비 가담하고 있는 호주. 걷어내고 있는 다우니. 박현범. 자, 몸싸움을 움직여줘야죠. 해야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지금 신영록의 파울을 지적하나요? 손을 댔다고 하는데. 네. 그러나 이제 심판 판정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자, 이 장면 다시 한번 봐도 신영록의 헤딩. 길을 넘겼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골키퍼에게 맡겼습니다. 뭐 아주 지금 현재로서의 그 움직임이라든가 이번 시도는 정말 좋았습니다. 네. 좀 아쉽다면은 우리 저 신영 선수의 그 헤딩이 좀 밑을 향해서 네. 좀 각도를 좀 더 예리한 헤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전반전 3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골을 성공시켰는데 송진영 선수의 프리킥 골. 호주의 크로스만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골키퍼 방금 같은 멜라피. 상황에서 신영 선수가 헤딩을 할 때 반대편에 심영성 선수가 빨리 침투를 해서 좋은 공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쟤도 헤드라가 있죠. 그래야만 좋은 찬스가 날 수 있고요. 네. 지금 우리 선수들이 크로스를 하는 목적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네. 그 호주의 수비 라인에서 이제 스피라노비치가 182cm, 온통 선수도 이제 175cm. 우리 그 제공권 싸움에 이제 상대가 방해를 하게 보면 우리로서는 쇄도에 들어가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스미스 아깝네요. 킥을 한 상태에서 주위에서 박주호. 볼을 받아주는 선수가 항상 두세 명이 있어야만 우리가 좋은 공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아주 좋은 패스로 박주호에게 네, 감각이 있었어요. 네, 돌파가 되는 순간인데, 네, 박주호 박주호. 여기서 패스가 예. 끊겼습니다.
저런 장면 보면은 참 우리 그 청소년 선수들 얼마나 대견합니까? 참 멋진 패스죠. 그렇습니다. 뭐 패싱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테크닉 면에서도 박주호 선수의 방금 드리블 능력은 마치 그 로벤 선수의 어떤 드리블 연습과 아주 좋은 드리블을 보여줬습니다. 또 한국의 로벤이다 이렇게 네. 평가되는 선수인데요. 네덜란드 대표 선수인 그 로벤이 사실 그 스피드라든가 뭐 월드컵에서도 좋은 그 모습을 보여줬지만 특히 그 드리블할 때 스피드가 참 빠른 선수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드리블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박주호 선수도 고등학교 시절 강원고 시절에는 아주 좋은 플레이로 네. 공격력이 있는 아주 그런 포워드로서의 능력을 갖춘 선수였는데요. 네. 지금 물론 청소년 대표팀에서는 왼쪽 사이드 미드필드 보고 있지만 공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길게 박정희의 패스 호흡이 맞질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네. 이제 선수를 바꿀 준비인데 이연승을 준비시키죠? 그렇습니다. 전북 네. 현대 소속의 이현승 선수. 이 선수의 어떤 재간 있는 플레이를 아마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연승이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현승 선수가 전반 이제 끝나기 전에 들어오는데요. 이럴 때 이현승 선수의 어떤 재치 있는 플레이, 스피드, 또 어떤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 화면에서는 심영선 선수를 잡아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올 선수가 저 등번호가 확인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이연승을 준비시키고 있는 조동현 감독.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공격을 좀 세차게 하기 위해서는 공격 루트 쪽에 그 이연승의 역할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그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상대방의 어떤 그 압박 수비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네. 스피드 있는 선수, 또 활동 폭이 넓은 네. 선수를 집어넣는 것은 결국 조동현 감독의 어떤 전술 변화를 주는 거죠. 이연승 선수가 참 많이 뛰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또 센스 있고요. 네. 호주의 반칙. 자, 이제 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방금 전에 이제 윌리엄스의 반칙이었고요. 이제 한국의 선수 교체. 심영성을 네. 빼는군요. 네. 김영성을 빼고 이연승을 투입을 시킵니다. 심영성 선수가 지금 전반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통 선수한테 완전히 바짝 1대1 멘트에 지금 잡혔기 때문에 네. 움직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좀 몸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아마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공격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는 미드필더 쪽에 조금 더 활기찬 그런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던진 패스. 박정혜. 스피나노비치. 그로스만. 오더르 그대로 끌고 나옵니다. 자, 신현호이 저렇게 수비는 그렇죠. 끝까지 해줘야죠. 공격에서부터 수비하게 되면 수비에서의 그 수비가 더 편해집니다. 네. 예. 1차 저지선을 만들어주고 있는 신영로. 열심히 뛰고 있어요. 네. 이 공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해주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격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지경을 만드는 거죠. 전반전 남은 시간이 10여 분. 1대1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파울입니다. 손으로 네. 또 잡죠. 교체 투입된 이연승. 이현승 파울을 선수의 어떤 얻어냈습니다. 좋은 움직임, 네. 조커러스의 어떤 그런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첫 골이 이제 프리킥이었는데 상대 깊숙한 쪽에서 이제 반칙을 얻어내서 우리가 이제 송진혁의 킥력도 좋고 또 이상호의 킥력도 있지 않습니까? 파울을 그렇습니다. 얻어내서 예. 프리킥 장면, 세트피스 장면 가져가는 거는 바람직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어떤 세트피스에 대한 그런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평상시에 연습한 과정대로 또 약속된 플레이대로 네. 오늘 경기에 임할 것을 보입니다. 송진혁 예. 날카롭게 바운드 아! 골 들어갔습니다. 예, 아주 주먹골 날카로웠어요. 터뜨립니다. 송진혁 선수의 프리킥 그대로 골네트를 흔듭니다. 네, 오늘 송지영 두 골. 선수 발끝에서 나오는 그 정확한 슈팅과 감각. 네. 오늘 우리나라 선수들의 어떤 그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네, 송진영의 추가골. 자, 첫 번째 골도 송진영 선수의 멋진 그렇습니다. 프리킥이었고 지금은 바운드가 되는 것을 우리 선수가 이제 방해를 하면서 멜라피 골키퍼가 놓치죠. 그냥 뭐 슈터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크로스. 네. 자, 골키퍼의 그 시선을 우리 선수들이 방해를 했고 바운드가 됐고 그대로 그렇습니다. 골네트를 흔들었습니다. 송진영 선수의 개인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확한 슈팅, 정확한 킥력. 칭찬해 줄 만합니다. 자, 송진영이 예. 오늘 경기에서만 혼자서 2골, 네. 이번 대회 3골을 성공시킵니다. 2대1 다시 달아나고 있는 한국.
송진영 선수 당산 소종 1학년 때 브라질로 축구 유학을 갔다 왔거든요. 네. 브라질 축구 유학을 갔다 온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서 이현성 다시 기회 잡고 있습니다. 이현성 1대1 돌파 시도. 이현성. 자, 끝까지 해야죠. 호주 오른쪽 진영입니다. 이현승 선수의 교체 투입이 주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파울을 얻어낸 장면에서 우리가 프리킥 추가골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호주가 조금 더 흔들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벨라빈 우리 골키퍼. 선수들 어떤 미드필드에서 조직적인 플레이가 또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네. 우리가 내친 김에 한 골만 더 좀 네. 성공시키고 전반전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도 손에 닿은 모습이죠. 네, 오더르의 그렇죠. 핸들링. 지금 호주 대표팀의 오도로 선수라든가 스피다로비치 또 라이아 선수들 키가 큰 반면에 스피드 어떤 그 움직임이 둔하기 때문에 우리 네. 선수들이 좋은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번 송진영 이번에는 뒤로 내주고 가운데로 높이 올려줬습니다. 헤딩. 박현무 선수가 네. 손으로 잡았다는 그런 파울이죠. 박현범 선수가 192cm 좀 떨어지는 과정에 다쳤나요? 앞서서 오더르는 이제 경고를 받았습니다. 고의적으로 이제 손을 썼다는 얘기죠. 오더르가 경고입니다. 지금 들 것이 필요한가요? 지금 그래서 다치면 안 되는데 박현범 선수. 자, 이 장면은 이제 두 번째 추가골. 그 앞에서 바운드가 됐고, 네, 아주 절묘한 슈팅이었어요. 벨라페 골키퍼가 그 공의 방향도 놓쳤고 공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확인을 못했는데 그만큼 송진영 선수가 워낙 휘어 강하게 찼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선수들 침투하는 뭐 심영로 선수라든가 박현범 선수 네. 이 선수들 보고 머리를 향해서 크로스를 올렸는데 이것이 결국 골로 연결되는 아주 좋은 크로스, 좋은 슈팅이 되고 말았습니다. 박현범 선수가 헤딩하는 과정에서 좀 이를 다쳤나요? 수건을 다친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헤딩. 머리로. 여기서 채였군요. 예, 네. 머리에 그 이를 다치는 아주 그냥 큰 부상이 저렇게 되면은 아니었는데. 좀 이가 다치지 않았을까요? 좀 걱정이 되는데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자, 박현범. 괜찮군요. 네. 다행이에요. 네, 다행입니다. 호주의 드로잉. 우리 선수들 웬만한 부상에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네. 또 웬만한 부상에 절대 게임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축구 경기에서 정신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 그대로 왼발 슛 벗어납니다. 네. 저런 슈팅을- 슈팅도 네. 쉽게 주면 안 돼요. 슈팅을 디트. 쉽게 주면 안 됩니다. 특히 호주 선수들 네. 디트에 그렇죠. 걸면서 터닝 슛. 중거리 슈팅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비들 수비할 때는 바짝 붙어서 슈팅의 각도를 죽여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슈팅을 할 수 없도록 좋은 패스의 길목을 계속 차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볼 앞에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네. 눈치와 재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8강전부터는 이제 토너먼트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4강 진출하게 됩니다. 자, 파울수에서 호주가 13개, 우리는 2개밖에 안 했는데 호주 반치 참 많아요. 그 중에 오더르는 또 경고를 받았고. 하여튼 이번 대회에서 예선 라운드 오늘 경기도 확인이 됐지만 참 거칠어요,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어떤 테크닉적인 면에서는 좀 부족한 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거칠고 어떤 그런 파이트한 그런 경기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선수들이 조직이라든가 팀워크라든가 개인 전술이 부족할 때 이제 힘만 가지고 하려는 물론 이제 그거는 아니겠지만 혹시 그런 생각으로 파울을 자꾸 하고 한다면 그건 안 됩니다. 그렇죠. 예선전에서는 신망 가지고도 통할 수 있지만 네. 본선에서는 강한 팀이 올라오고 또 이미 지쳐있기 때문에 네. 기술이 없는 팀은 결국은 승리하기 힘들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전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2대1로 우리 한국이 호주에게 앞서고 있는 8강전. 우리 한국에서는 송진영 선수의 2골이 있었습니다. 자, 끝나기 5분을 남겨놓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한 골을 넣은 다음에 그 실점 위기를 우리 선수들이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연승을 잘 봤습니다. 오더르 처리. 이렇게 되면 저 오른쪽에서 신광훈 그대로 있고 왼쪽 루트 쪽으로 지금 이연승이 깊숙이 올라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현수 선수가 지금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을 네.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자, 살아나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호주의 공격. 자, 붙어줘야 되죠. 베르거 가운데로 디트.
자, 디트를 우리가 경계해야. 예. 디트들이 깊게 갔어요. 네, 한 템포 늦은 네, 상황에서 신광훈. 무리한 네. 태클을 한 거죠. 네. 베르거 선수가 경고를 다쳤는데 받았네요. 경고를 받았네요. 신광훈 경고를 받았습니다. 저런 경우에 이제 돌아서지만 못하게끔 그렇죠. 잡아줘야 있어야 되는데. 네.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 무리한 태클은 해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호주도 이제 세트피스가 강한 그리고 이제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그런 그 장면이네요. 신광훈 선수가 또 경고를 네,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 그 호주 선수의 움직임을 네. 정확하게 파악하고 1대1 마크에서 항상 가슴에다 우리 상대편 수비를 공격을 놓을 수 있는 자기 몸 안에 담아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집중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상대 선수긴 한데 베르거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베르거가 지금 다쳐서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베르거 선수 단신이지만 스피드가 있고요. 아주 왼쪽 측면에서 돌파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도 지금 아주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표정인데요. 네, 1m 베르거. 73cm 아주 그 단신이지만 스피드가 있는 선수입니다. 네. 프리킥 기회 호주입니다. 박주호 그리고 신광훈 벽을 쌓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 낮게 감았습니다. 헤딩. 네, 코너킥 허용하고 또 호주의 코너킥이 오른쪽에서 연결이 될 텐데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 전반전 마무리를 좀 신경 써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 조수혁 골키퍼가 우리 편 수비들한테 맨투맨을 지시하고 네. 또 위치를 선정해주는 그런 어떤 그 말에 의한 전술을 빨리 더 크게 전달해야 됩니다. 호주의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 바타푸타 뛰어줍니다. 그렇죠. 골키퍼 펀치. 길게 좋아요. 잘 쳐냈습니다. 자, 역습 기회. 자, 끝까지 스피드를 가져갈 수 있을지. 그래서 빨리 올라가야죠. 자, 송진영 쫓아가서 살려냈습니다. 반대편에 손을 들고 있는 신영록, 송진영 1대1 돌파 시도. 페널테리아 안쪽. 자, 밀어주고 늦었어요. 야. 늦었어요. 들어오는 선수를 보긴 봤는데. 그렇습니다. 방금 들어가는 선수 이상호 선수보다는 반대편에서 돌아가는 신강훈이라든가 크게 신영 좀 선수의 봤으면. 한 템포 거쳐서 이 선에 돌아가는 선수 봤어야 되는데 다소 좀 아쉽습니다. 44분이 됐습니다. 네. 전반전. 호주의 공격. 그렇지만 아주 빠른 역습 굉장히 네. 좋아요. 네. 디트 가로채고 있는 한국. 자, 지금 이현승이 오른쪽에서 다시 가운데로 전진 패스 수비 뒤로. 네. 자, 좋은 패스 나갔습니다. 신영록 슛! 골키퍼 정면. 아주 골은 되지 않았지만 아주 좋아요. 뭐 정확한 침투 또 정확한 패스. 네. 역시 신영록 선수와 이현수 선수. 네, 참 감각적인 그림 같은 패스예요. 패스고 신영록의 그대로 넣었어. 슈팅도 좋았는데 역시 이현수 선수 감각이 있습니다. 센스 네. 있고요. 신영록의 네. 슈팅이 너무 좀 정직했죠. 이럴 때 신영 선수가 그냥 왼발에 정확하게 골을 넣었다면 아주 그냥 굳히기 어느 정도의 그 경기는 흐름이 한국 쪽으로 완벽하게 돌아올 수 있는데요. 2대1보다는 이제 네. 3대1 우리 그 골에 대한 그 두 골 차의 여유를 갖고 후반전을 맞이한다면 우리 선수들이 좀 더 편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을 텐데. 네, 전반전을 그 마치는 그런 마감하는 입장에서 네. 한 골 더 넣었다면 좋은 그런 결과가 더 얻어질 수 있습니다. 네. 전반전 45분 지났고 추가 시간 1분이 더 네. 주어졌습니다. 끝까지 네. 집중력을 갖고 냉정하게 경기를 해야 됩니다. 호주의 공격. 베르거 괜찮군요. 들어왔습니다. 베르거의 패스. 히트. 못 따라서 서 있어야 되죠. 자, 높이 올려주고 지금은 이제 부심의 키가 올라갔죠. 네. 네. 업사이드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그 신광훈 선수가 이제 경고 받긴 했지만 그것은 이제 경험으로 생각해야 되겠어요. 지금은 네, 부심의 키가 올라갑니다. 업사이드입니다. 급한 상황이 아닐 때는 무리한 태클이나 무리한 반칙은 팀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럴 때서 침착하게 기다리고 침착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길게 헤딩으로 신영록 쫓아가는 이현성. 이현성이 들어가면서 이제 스피드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호주 수비 그 사이에서 이제 흔드는 그 역할을 잘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뭐 위치를 가리지 않고 네. 오른쪽 왼쪽 미드필더까지 아주 종횡무진 활약하다 보니까 네. 이 선수의 움직임을 통해서 공격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2대1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호주의 8강전 경기 2대1로 한국이 앞서면서 전반전 45분이 끝났습니다. 잠시 후에 후반전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20세 이하 아시아 청소년 축구대회 8강에 오른 대한민국 그리고 호주와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2대1로 우리 한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도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심영성 선수가 이제 이번 대회 3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반전에 이현승 선수가 이제 교체가 돼서 나갔고 이현승이 투입이 되면서 호주의 그 수비들을 이제 미드필드 쪽에서 좀 흔드는 이현승 선수가 이제 스피드가 있는 선수인데 축구 선수들 가운데에서 이 스피드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그런 그 요소 아닐까 또 한 번 느끼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스피드가 있는 선수가 또 기술까지 있으면 네. 뭐 그거는 뭐 더 말할 나위 없을 정도로 네. 좋은 선물이죠. 우리가 그 공격력에 있어서 신영록 선수가 지금 경기 전에 4골을 기록했는데 오늘도 결정적인 헤딩슛이 있었지만 벨라피 골키퍼에게 맡기고 말았습니다. 호주를 좀 얘기를 해보면 지금 디트 말고는 윌리엄스도 이번 대회 2골인데 별로 이제 보이질 않고 공격의 시작이 미드필드에서 디트에게 주고 디트가 다시 또 내주는 그런 형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번스 선수가 퇴장으로 경기에 불참하면서 네. 어떤 공격의 그 활로가 윌리엄스 선수 한 사람으로 혹은 디트 선수의 네. 어떤 단조로운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이 호주 선수들이 오늘 골에 대한 결정력이라든가 네. 경기 흐름을 좀 안 좋게 하는 그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인도 콜카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솔트레이크 스타디움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후반전 경기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송진영, 참 모습도 예쁘고 잘생겼고 당당하고 이 골도 참 멋지게 놓고요. 우리 태극 전사 모두 이런 분위기대로 승승장구해서 아시아 청소축구대회에서 가장 많은 12번째 우승, 연속 우승, 또 본선 진출 티켓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게 참 많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아시아 4강을 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승도 중요하지만 네. 세계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을 만들고요. 네. 또 호주가 세계적인 팀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아시아 우승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팀을 꺾었다는 어떤 네. 자부심감, 그럼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조동현 감독이 이제 박중희 선수에게 뭔가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우리 선수들이 그 표정이 밝아지는 자신감을 갖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 뭐 중계를 보내드리는 저희들도 마음이 좀 놓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선전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선수들 뭐 당황한다든가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뭐 우왕좌왕한다든가 이런 모습 보이지 않고요. 네. 경기 하나 한 게임 한 게임이 침착하게 아주 매끄럽게 잘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을 볼 때 역시 프로에서의 어떤 높은 경험과 네. 또 우리 감독 조동현 감독이라든가 또 코치들의 어떤 열심히 한 그 성과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현지 교민들, 유학생들 열심히 목청껏 우리 청소년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의 전반전 2골로 2대1로 우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저 어린 아이의 눈망울에 태극기의 물결 속에 애국심 또 좋은 어떤 그 추억으로서 글쎄요. 뭐 나중에 또 미래의 한국 대표팀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네. 경기를 보고 나서 나중에 커서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어떤 네. 보이지 않는 꿈이 생기겠죠. 참 네. 앙증맞고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응원의 힘이 뛰는 우리 선수들에게 아마 지친 것을 다시 회복을 빨리 가져올게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닐까 이런 생각이네요. 그렇습니다. 외국의 원정 경기 네. 태극마크를 달고 나가서 교민들의 응원은 우리 선수의 어떤 가슴을 감동하게 하고 네. 아주 뭉클하게 하는 어떤 그런 힘이 솟고 네. 여기 한국 싸움이라든가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선수들이 지금 호주에게 2대1로 앞서면서 전반전을 끝냈기 때문에 응원하시는 분들 표정이 얼마나 밝고 또 현지 힘들게 또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교민들에게도 얼마나 또 좋은 선물이겠어요. 그렇습니다. 교민 사회에서 어떤 그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오늘 네. 경기로서 스트레스 풀고 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경기가 될 겁니다. 자, 이제 후반전 호주의 킥오프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윌리엄스와 디트 후반전입니다. 호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한국이 왼쪽 공격입니다. 사실 호주의 공격력이 예선 라운드에서도 5골을 넣고 2골을 실점을 했고 오늘 경기까지 포함하면 이제 6골 득점을 했고 그리고 이제 4골 실점을 했는데 수비는 그렇게 이제 견고한 느낌은 아니에요. 예선전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수비 라인들이 슬립백을 갖추고 있는데요. 신장에 비해서 발이 느리기 때문에 네. 어떤 재간 있고 스피드 있는 팀한테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드가 좋은 이현승, 이상호가 우리 미드필드에 있다는 것은 상대 수비 발이 느린 것을 생각한 그런 기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독이 상대방의 어떤 전술이라든가 선수를 잘 파악하고 네. 있는 거죠. 자, 디트는 잡아야 됩니다. 디트. 호주의 공격의 핵입니다. 송진영 쫓아갑니다. 송진영 끝까지 해야죠. 좋아요. 송진영. 자, 왼쪽에 들어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송진영 방향 틀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밀고 들어옵니다. 이현승.
1대1 돌파 시도. 자, 측면에서 빼야죠. 왼발 슛! 예. 잘 때렸는데 좋아요. 이현승. 야, 이현승 좋아요. 한국 프로축구 최연소 골을 기록하고 기록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선수죠. 이현승. 역시 프로에서도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오늘도 역시 좋은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죠. 1988년생 이현승. 살짝 빗나갑니다. 왼발 각도가 그럼요. 참 좋았는데. 슈팅 찬스에서 절대 주춤거리지 않고 과감하게 네. 뗄 수 있는 것. 이것이 경기를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공격수뿐만이 아니고 슈팅 지역이 뭐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과감히 때릴 수 있는 배짱도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경험에서 또 당돌함, 네. 탁월한 어떤 끼에서 발동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슈팅입니다. 그렇습니다. 팀워크라고 하는 부분을 늘 염두에 두긴 해야 되겠지만 어떤 그 강한 공격력의 승부욕은 필요합니다. 자, 측면까지 접고 왼발 코너킥 네, 좋아요. 얻어내고 있는 한국. 오랜만에 이상호 보이네요. 잠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조동현 감독이라든가 서여원 코치, 또 김은철 코치, 피해경 코치, 우리 코치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 헌신적으로 김은철 코치라든가 서여원 코치 아주 선수들의 어떤 열정과 또 몸가짐 하나하나 네. 모든 부분에서 체크를 다 하고요. 또 평상시에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간다든가 네. 휴가 기간에도 체크를 하는 그런 아주 그렇군요. 열정을 보여주고 자상함이 있습니다. 있군요. 네. 코너킥 세 번째 많이 갑니다. 골키퍼 펀칭 벨라피. 후반전 시작해서 다시 한번 과감히 슈팅. 네,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있습니다. 밀어붙입니다. 박주호 선수. 박주호. 이 선수 왼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거리만 되면 항상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죠. 우리가 이제 중거리 슛에 대한 먼 거리에서 이제 상대 수비를 이제 끌어내는 그런 그 효과도 가져가지만 오늘 이 호주의 수비 라인이 이제 발이 좀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히 슈팅을 여러 차례 시도를 해서 오히려 역으로 또 짧은 패스로 풀 수도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슈팅을 때리다 보면 앞으로 나오게 돼 있죠. 네. 나올 때 2대1 패스, 스루 패스에 의한 슈팅 그럼요. 능력. 아주 좋은 공격 루트죠. 좀 사인이 안 맞았네요. 뒤쪽에 주는데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호주의 드로인. 자, 항상 그 축구에서 5분, 전반 5분, 후반 시작하기 5분을 네. 항상 중요시 얘기하는데요. 지금 3분을 지나고 있지만 선수들 이 5분 안에 또 한 번 더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만들 수 있도록 경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골은 한 골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추가골을 또 넣으면 사실 그 호주는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더르 전반전에 경고가 한 차례 있는 선수입니다. 자, 선수들 이제 경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전반전에서의 어떤 그런 좋은 컨디션이 후반전에도 살아날 것 같습니다. 자, 신광훈 다시 돌파 시도 뒤로 내줬습니다. 송진경이 네. 다시 내주고 날카로운 크로스 걷어내고 있는 호주입니다. 살려내고 있는 한국. 늦어요. 네, 늦었어요. 기다렸습니다. 네. 이상우가 좀 늦었습니다. 다시 가로채고 있는 한국 밀고 들어갑니다. 자, 스피드를 빨라요. 살리고 있습니다. 네, 스피드 자, 어깨를 있어요. 먼저 넣고 박주호. 다급한 나머지 라이알 처리합니다. 박주호 선수 아주 스피드 있습니다. 네. 이 벨라피 골키퍼가 조금 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표정도 상당히 불안한 느낌이 그대로 전해오네요. 예선전에서 물론 중국과 예선전 경기를 펼치면서 이렇게까지 경기의 어떤 흐름을 네. 주도권을 뺏긴 경기는 없었습니다. 호주 경기는. 그런데 오늘 경기는 한국한테 거의 주도권을 뺏기는 그런 어떤 경기를 하기 때문에 골키퍼로서는 불안한 거죠. 자, 바운드가 높이 됐습니다. 신영록 헤딩 카트하고 있는 한국. 호주가 미드필드 쪽에서 한 번에 길게. 저런 공격이 이제 윌리엄스를 생각을 한 그런 패스인데 윌리엄스가 전반전에 전혀 보이지도 않았고 지금은 미더스치가 몸을 풀고 있네요. 호주의 선수 교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더스치가 준비를 합니다. 이 선수 예선전에도 태국전에서 한 골 넣었던 네. 아주 골 결정적인 선수고요. 헤딩 떨어뜨려줬습니다. 자, 좁은 지역에서 상대 그렇죠. 등지고 돌아서면서 이연승. 자, 때려야죠. 뛰어들고 뛰어들면서 강한 슛! 골키퍼 몸에 먹고 나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슛! 정말 그 대포할 슈팅인데 네. 골키퍼에게 걸렸어요. 다시 또 만들어야 되겠죠? 이상호. 침착하게 침착하게 리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침착성. 네. 네.
이런 경우엔 정확하게 네, 방금 같은 경우 리턴했죠. 자, 뒤로 내주고. 예. 아, 이런 송진영이죠? 경우 예, 네. 인스텝 슈팅보다는 인사이드로 정확하게 밀어넣는 네. 침착하게 밀어넣는 짧은 거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죠. 뒤로 나온 것을 송진영이 과감히. 해트릭에 대한 욕심도 송진영으로서는 좀 있겠는데요. 그렇죠. 좀 힘이 들어갔죠. 네. 물론 또 상대편 수비 잘 막았고요. 호주의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8번에 비더시치가 투입이 됐습니다. 코너킥 얻고 있는 한국. 예, 8번의 비도시 호주의 퀸즐랜드에 있는 소속한 선수인데요. 네. 그 퀸즐랜드에는 우리나라의 서혁수 선수, 전북 현대했던 서혁수 선수, 네. 또 신태영 선수가 코치로 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선수가 한국 선수에 대한 어떤 파악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비더시치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 비더시치에 대한 그 경계심을 또 한번 가져야 되겠습니다. 헤딩. 이 축구 경기에서는 그 교체 투입된 선수가 소위 말해서 이제 일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더시치가 몸 풀리기 전에 꽁꽁 묶어야 돼요. 그렇죠. 비도시치 선수가 예선전에는 주로 선발 출장을 했었는데요. 네. 오늘 경기에는 지금 후반 교체로 투입하는데 이 선수가 움직임이라든가 어떤 골 결정력 이런 부분에서 아주 유효한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네. 선수의 그 견제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그로스만을 뺐군요. 전반전에 골을 기록했었던 그로스만 대신 비더시치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호주는 첫 번째 선수 교체입니다. 신영록. 자, 돌아뛰면서 이현성 살려냅니다. 이현성 페널티리 안쪽에 좌우로 몸을 틉니다. 이현성 뒤로 내주고 네. 뛰어들면서 다시 뒤로 다시 흘려줍니다. 그대로 슈팅 몸에 걸렸습니다. 이제 뭐 자신감 있게 우리 페이스대로 네. 가네요. 지금 뭐 왼쪽 측면에서 신광훈. 돌파가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날카롭게 지속된 그런 그 공격은 계속 해야 되겠고 거기에 수비의 견고함도 계속 병행을 해야죠. 지금 왼쪽 측면 두 번의 찬스가 있었는데요. 네. 두 번 모두 다 왼쪽 측면에서 뒤에서 미드필드에서 들어오는 그런 선수 리턴을 냈는데요. 네. 이제는 또 다른 방법을 반대편 돌아나간 선수한테 크로스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송진영 한 번 더 치고 들어갑니다. 송진영 그렇죠. 크로스 헤딩 처리. 자, 뛰어들면서 카트. 파울이에요. 발이 높았군요. 신광훈 선수가 이제 경고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위험한 네. 플레이죠. 사실 그 어린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한 명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우리는 최악의 상황의 그 시나리오인데 경고가 그렇습니다. 있는 신광훈으로서는 조심해야 돼요.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네. 이제 4강전까지도 그럼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퇴장을 당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호주를 8강전에서 제압을 한다면 11월 9일에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승자와 준결승전에서 만나게 되는 일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느 한 팀도 쉽게 볼 수 있는 팀이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8강전이 요르단과 중국 그리고 이라크와 북한의 경기인데 만일 북한이 8강을 통과를 하게 되고 뭐 4강도 통과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결승까지 간다면 뭐 남북 대결의 뭐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어떤 대진표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대로 중거리 슛 벗어납니다. 슈팅 주면 안 됩니다. 원통. 예, 온통 선수 수비에서 저렇게 쉽게 슈팅을 때리게끔 놔둬서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물러나지 말고 나와야죠. 네. 네. 이 감독들이 그 수비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지만 윤조석 해설위원도 이제 선수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뒷걸음질 치면서 수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좀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자니치가 투입이 됐네요. 베르거 대신 보자니치가 투입이 됐습니다. 보자나치 선수도 지금 현재 그 교체 요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선수의 어떤 그 스피드라든가 키가 작은 반면에 스피드가 있는 선수거든요. 네. 이 선수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됩니다. 이현성 파울입니다. 호주가 슈팅 숫자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 슈팅력이 있는 선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슈팅을 주지 않는 그런 수비의 형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골을 앞선 상황으로 해서 수비할 때 안일하게 하면 안 되고 네. 미드필더라든가 우리 편 지역에서는 타이트멘트 좀 더 바짝 붙어서 상대편 슈팅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수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호주의 버스터 코스 감독. 자, 중앙 쪽에 호주의 공격. 1대1 돌파 시도 버자니치 교체 투입된 선수입니다. 버자니치 슛! 골키퍼 지금 자꾸 가슴 슈팅을 주고 안깁니다. 있어요. 자, 우리 수비가 조금 더 적극적인 네. 수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조수의 골키퍼. 이 버자니치가 호주에서도 가장 그 빠른 선수로 알려졌는데 투입되자마자 슈팅을 때려봅니다.
저런 슈팅을 주면 안 되겠어요. 마지막 박현범이라든가 최철순, 박정희 선수 3선 마지막 수비 3백 말고 미드필드에서는 나가서 1대1 멘트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슈팅 찬스를 주지 않죠. 뒤로 내주고 있는 한국. 이상호. 자, 측면까지 이연승. 자, 박현범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뒤로 내주고 다시 최철순. 박현범 이어봤습니다. 자, 정중앙 쪽에 이상호 다시 돌아서면서 자, 전진 패스 연결이 됩니다. 그대로 돌면서 슛! 네. 골키퍼에게 막힙니다. 이연승. 이연승 아주 표정도 밝고 컨디션이 오늘 좋은데요. 네. 역시 깨돌이라는 별명답게 네. 아주 재치 있게 슈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심영선 선수도 참 우리 스트라이커 가운데에서 3골을 기록을 했지만 심영선이 이제 못해서 나갔다기보다는 호주를 상대하는 조등현 감독의 패턴으로서는 스피드의 미드필드 쪽의 스피드의 보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활동폭이 넓은 이연승 선수 투입하는 거죠. 네. 골키퍼 조수영. 그만큼 선수의 어떤 그 자원이 풍부하고 네. 선수의 어떤 기량이 특출하기 때문에 교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후보 명단에 있는 선수들을 보더라도 그동안 이제 배승진도 수비에서 경기를 예선전에서 뛰었었고 기성용 선수도 아주 좋은 수비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성용 선수도 네. 감각 있고 아주 능력 있는 선수죠. 네. 아마 결승까지 진출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8강의 관문, 이 호주와의 경기가 가장 중요한 그런 경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8강전에 통과가 된다면 이제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승자와 준결승전에서 만나는 일정이 있습니다. 11월 9일입니다. 신광훈. 자, 한번 더 치고 들어갑니다. 신광훈. 자, 내주고 다시 뒤로 빼줬습니다. 뛰어들면서 오른발 슛. 실패해야죠. 참 약했죠? 그렇습니다. 네. 방금 같은 슈팅을 때리고 그 맞고 나오는 볼을 세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윌리엄스. 자, 한 번에 속으면 안 돼요. 윌리엄스. 자, 뒤로 내주고 있는 호주 뛰어들면서 잘 끊었습니다. 역습의 형태는 이제 스피드를 같이 병행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역습할 때는 빠른 스피드, 또 한 선수, 전 선수가 빨리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네. 유기적인 플레이가 필요한 거죠. 신광훈. 전반전보다도 우리 선수들의 움직임의 활동폭이 넓어요. 그렇습니다. 신광훈 전진 패스 신영로 돌아섭니다. 접근해야죠. 자, 신영로 아크서클. 자, 뒤에서 이연수 슛! 좋아요. 입니다. 너무 정직한 슈팅이에요. 하지만 시도라든가 어떤 그런 움직임, 슈팅, 괜찮았어요. 네. 골로 연결되진 않았지만은 호주 수비를 완전히 우리가 유린하는 거죠. 그렇죠. 호주 수비는 지금 4명이 쳐져 있는데 이걸 잡았다면 또 역시 우왕좌왕하게도 뺏게 되죠. 그렇지만 로스톱으로 때린 슈팅 아주 좋았습니다. 이연성 전북 현대 소속입니다. 그리고 국내 프로축구의 최연소골의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좋은 선수입니다. 네. 윌리엄스의 패스 원통. 이렇게 되니까 이제 호주가 패스 미스가 많아지죠. 그렇습니다. 송진영. 역시 미드필드에서 재간 있는 선수가 많다 보니까 네. 우리 선수들이 어떤 움직임을 또 쫓아가다 보면 지치게 되고요. 또 급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대편 공격할 때는 또 그 파워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두고 4강에 가면 다음 경기를 위해서라도 지금 4골 기록하고 있는 신영록 선수도 좀 오늘 골맛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우리 선수의 장점이라는 것은 여러 선수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그런 네. 장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그런 점을 끝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뒤에서 안전하게 뒤로 내줬습니다. 슈팅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파울. 오늘 이상호 선수가 다소 공격자 좀 몸이 반칙. 좀 무거운 면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저 선수가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그런 골 결정력이 있고요. 네, 또 파타파타와 경험과 또 부딪혔어요. 여유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를 계속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뒤로 내고 있는 호주. 스피라노비치. 전반전 끝나고 나서 그 조동현 감독이 그 라카룸에서 여러 가지를 주문을 했겠지만 움직임이 전반전보다도 더 활발한 그런 그 모습인데 참 좋죠. 든든합니다. 그렇습니다. 2대1로 이긴다는 것을 잊어먹고
0대 0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를 늦추지 않고 템포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는 팀이 좀 지키겠다고 해서 좀 느슨한 경기를 가져갔을 때 역전패 당하는 경우를 저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흐름이 우리나라 선 좋거든요. 네. 이거를 절대로 흐름을 깨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박주호, 이상호, 다시 박주호. 지금 이제 이상호 선수가 뒤쪽에 이현승이 이제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좋은 패스 이어받고 있는 이상호. 자, 지금은 박주호까지 삼각 패스로 이상호. 자, 빈 공간을 잘 찾았습니다. 이현승. 자, 뒤로 좋아요. 돌려줬습니다. 앞쪽에 박주호 밀고 들어갑니다. 기회입니다. 밀어주고 슛! 그렇습니다. 신영록의 마무리 슈팅이 뜨고 말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이현승 선수가 돌아 나와서 힐킥을 해서 또 박주호 선수 박주호죠? 정확하게 밀어주는 연결까지 슈팅 마무리 아주 좋았습니다. 마무리가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네. 이 과정이라든가 패싱 능력, 침투 능력 아주 골고루 잘하고 있습니다. 신현옥 선수의 저 슈팅이 골로 연결됐을 때 쓸 수 있는 사자성어가 아마 금상첨화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골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 전개 과정은 참 일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역시 우리나라 선수들 미드필더에 있는 선수들 키는 작지만 네. 그 재간과 재치 또 감각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좋은 그런 훌륭한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그 80년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에 우리가 그 4강 신화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주역들이 지금 뭐 지도자로서 그리고 이제 축구 후학을 이제 지도하는 또 축구계의 선배로서 계신데 이번 대회에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 이제 4강 진출하면 티켓을 거머쥐는데 세계 본선 대회에 또 한 번에 그 신화를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야, 공격 숫자 4명 이상호 밀고 들어갑니다. 이상호. 지금은 예. 좀 무리 욕심이에요. 그렇죠. 다시 이현수 슛! 벗어납니다. 아주 이현수 선수 오늘 그 골대를 향해서 정확한 네. 슈팅을 많이 여러 번 날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꾸 슈팅을 때리다 보면 이현수 선수 오늘 골을 넣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조짐이 보이는데요. 그 앞에 이상호. 예. 여기서 이게 어떤 잔디의 어떤 불규칙 바운드 그래요. 때문에 생긴 그런 문제죠. 그 이후에 예. 이현승의 슈팅도 좋았는데 지금은 불규칙 바운드 때문에 이 그렇습니다. 공이 튀었어요. 예. 충분히 슈팅 능력을 갖고 있고요. 정확하게 네. 슈팅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현승의 움직임 또 이상호에 우리가 이제 미드필더를 완전히 제압을 하니까 쉽게 풀고 슈팅 기회를 많이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미드필드에서의 어떤 그런 조직적이고 재능 있는 플레이를 펼치다 보니까 상대편 수비들이 함부로 덤비지를 못하고 네. 그로 인해서 사이드 측면에서의 허점을 노리게 되고 이런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호주의 디트는 꽁꽁 묶였죠? 그렇습니다. 그 디트 선수, 박현범 선수가 아주 꽁꽁 묶고 있어요. 네. 한 번에 길게 연결시키는 버자니치 바운드가 됐습니다. 헤딩으로 안전하게 박현범. 저렇게 수비에서는 모험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쉽게 안전한 게 가장 우선입니다. 높이 올려주는 나훈이. 신광훈이 수비 가담까지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상호 선수라든가 송주영 선수 또 혹은 박주호 선수 네. 이런 선수들 어릴 적부터 봐왔었는데요. 네. 어릴 적에 신체 조건은 비록 왜소했지만 기본기라든가 볼 차는 그런 감각 센스 이런 것이 굉장히 네. 우수했거든요. 그때는 그렇지만 키가 작은 이유 하나만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었는데 그랬었군요. 역시 청소년 대표 성인이 되면서 힘이 붙으면서 기본기의 어떤 절대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네. 경기력에 있어서 기본기와 어떤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네. 이 선수들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집이 100년, 1000년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축구 선수들도 이 기초와 기본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큼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축구를 하는 어린 선수들 네. 키가 작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말고 그러면 키로 기본기에 축구하는 것은 충실하고 아니에요. 그렇죠. 네. 기술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경기 운동을 하다 보면 네. 이렇게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윤준석 감독이 지금 그 초등학교 선수들을 뭐 직접 지도하고 계시면서 그런 선수들을 이제 많이 봐온 그 경험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세계적으로 정말 스타 플레이어 뭐 축구 황제인 펠레도 또 축구 신동 뭐 마라도나도 또 뭐 메시라는 선수도 보게 되면 그렇게 뭐 큰 선수들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꼭 키가 커야만 좋은 선수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축구에 필요한 것은 결국은 감각과 스피드 또 정신 상태 모든 면에서 키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영록 돌아서면서 오른발 슛! 벗어났습니다. 좋아요. 20분 지날 무렵에 신영록의 슈팅. 그 주먹을 불끈 쥐는 저 모습에서
신영록 선수의 각오를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등 참 잘 지죠. 그렇습니다. 신영호 선수 또한 아주 그 장신 스트라이커지만 또 기술을 겸비한 네. 그런 선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 4골 기록하고 있는 신영록. 삼성에서도 K리그에서도 뭐 이미 골을 성공시키고 한국 스트라이커의 그 계보를 이을 만한 기대주다 이런 평가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롭게 그 배어팩 감독의 대표팀에 8월달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그 스트라이커로서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능력 있는 선수죠. 슈팅 수에서는 뭐 일방적입니다. 12개, 한국, 호주는 3개. 자, 12개의 두 골은 조금 우리로서는 좀 아쉬운데 골의 어떤 결정력 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해서 한두 골 좀 더 네. 달아났으면 좋겠어요. 이상호의 패스. 자, 돌아섰습니다. 이현승. 자, 내죽대가 보이질 않았나요? 다시 템포가 뺏기고 늦었어요. 말았습니다. 네. 지금은 좀 읽혔죠. 그렇습니다. 판단을 좀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호주. 자, 우리는 돌아서지 못하게 막아주면 돼요. 지금 호주 이현승, 선수들도 예,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운이. 이현승 선수가 지금 게임이 잘 풀리고 있거든요. 슈팅 찬스에 슈팅을 잘 때려주고 있는데 자꾸 슈팅이 찬스가 좋게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힘이 네. 들어가고 욕심을 내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욕심을 내지 않고 네. 편안한 마음으로 더 좋은 찬스를 네. 우리 편한테 내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되죠. 네. 코너킥은 우리 한국이 5개째입니다. 이 스포츠에서 힘을 빼라고 하는 주문은 각 종목에 다 공통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올라갑니다. 코너킥 헤딩. 자, 높이 뒤로 나온 것을 다시 앞서면서 한국 밀어줍니다. 말씀을 좀 더 좀 이어드리면 그 과거의 유도 경기라든가 뭐 이런 경기에서도 아주 큰 한판승 나올 때 보면 힘주지 않았던 그 자연스러운 동작에서 큰 동작이 한판승이 나오고 또 골프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가운데 정확한 임팩트. 네. 네,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드럽게 힘을 뺀 상태의 정확한 임팩트.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데요. 네. 힘을 들이는 선수는 훌륭한 선수 될 수 없습니다. 좀 뻣뻣한 거죠, 그렇게 되면. 부드럽게 힘을 빼고 상대방을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지능적인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뭐 기본적인 힘과 체력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욕심이 가서 너무 힘을 주는 그런 슈팅은 이제 부정확하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신광훈. 후반전 이제 중반 지나고 있는데 이 정도 시간에 우리 선수들이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3분을 지나고 있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좀 지쳐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럴 때 선수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다든가 네. 혹은 또 2대1에 대한 어떤 만족을 하게 되면 경기는 역전될 수 있어요. 네. 이럴 때 선수들 좀 더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선수들 각자가 맡은 포지션 게임, 네. 패싱 게임을 주로 해서 힘을 들이지 않고 체력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경기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호주가 이제 3번째 선수 교체까지 다우니의 반칙이 있었고요. 호주의 포스터코스 감독도 뭐 오늘 이 8강전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승부수를 이제 던지겠다는 생각인데 전혀 후반전은 공격이 되질 않고 있는 호주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선수들이 지금 마음먹은 대로 호주 선수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선수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교체 투입된 선수는 좀 눈여겨 보고 경기해야 되겠습니다. 왼쪽에서 가운데로 올라옵니다. 헤딩. 박현범 192cm의 큰 키입니다. 다시 다우니의 크로스 높이 불어납니다. 왼발 아웃됐습니다. 방금 이런 상황, 네. 볼을 크로스하는 지점에서 반대편 수비가 있을 때는 반대편에서는 그렇죠. 돌아들어가는 사람을 봤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볼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비수가 이제 공에 너무 시선을 뺏겨서 선수를 놓치는 경우예요. 그렇습니다. 볼만 쳐다보게 되면 내 앞에 있는 멘트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럴 땐 볼, 사람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집중적인 마크가 필요합니다. 호주의 다우니를 빼고 허필드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178cm, 1987년생 허필드가 대신 투입이 되었습니다. 호주는 지금 3명을 다 바꿨어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 뉴캐슬 제츠라는 그런 호주 리그에 있는데요. 네. 호주에는 현대 A리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K리그를 통해 똑같은 건데 삼성 하우젠컵처럼 네. 현대가 스폰서를 하기 때문에 현대 A리그라고 명명을 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호주의 프로축구 1부 리그에서 뛰는 선수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허필드. 바로 이 선수입니다. 허필드. 이 선수도 호주 프로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어떤 경험과
또 경기 운영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자, 밀고 들어오는 박주호. 송진영. 좋아요. 좋은 패스예요. 송진영 선수가 그 킥 능력뿐만이 아니고 시야도 좋고 이 발재간이 참 좋네요. 그래서 경기를 지금 하는 거 보면요. 드리블을 할 때와 패스할 때를 잘 구별해서 아주 영리하게 플레이하고 있어요. 네. 그것은 이제 평소 훈련을 통한 판단이 선수들은 줄 것인가 드리블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공이 왔을 때가 아니고 이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그 선수가 영리한 선수죠. 자, 네. 등지고 들어갑니다. 자, 돌아서면서 이청용 예.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감각적인 패스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청용이 네. 정말 오랜만에 공격에 네. 가담을 했는데 뭐 이청용 선수 감각이 있다는 걸 열심히 보여줬는데요. 조금 각만 좀 예리하게 좀 각도가 예리하게 봤으면 정확한 연결이 될 뻔했습니다. 왼쪽에 박주호. 자, 돌아 뛰는 선수에게 밀어졌습니다. 송진영 반대편에 시선을 두고 방향을 다시 풉니다. 박주호. 자, 호주 선수들도 많이 치셨거든요. 이상호 중거리 슛 크로스바 넘어갑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이상호. 지금 미드필더 쪽에 상대방 수비들이 강한 압박을 하지 않고 쳐져 있으니까 네. 우리 미드필더에서는 돌리다가 역시 슈팅을 때리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슈팅이었습니다. 이상호 선수가 예선 첫 번째 경기 요르단과의 경기에서는 이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고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광대뼈 부상 K리그에서 광대뼈 부상을 당했었는데 괜찮죠? 괜찮은 것 네, 같네요. 괜찮은 것 아주 같은데요. 뭐 네. 아무래도 그 보호대를 하면 좀 불편하고요. 시야에도 네. 방황이 될 것 같고요. 자, 저렇게 1차 저지선을 만들어주는 움직임이 좋습니다. 네. 공격에서부터 항상 저지할 수 있는 수비 능력을 보여줘야만 우리 편 수비들이 하기 편합니다. 현대 축구에 있어서 공격수의 수비 능력, 또 수비수의 공격 능력 이것은 그렇죠. 여러 명이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뭐 멀티플레이어도 올라운드 플레이어도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는 공격만 잘해서 안 되고 또 수비만 잘해서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현대 축구에서의 그 스피드한 90분 내내 줄기찬 어떤 그런 그 움직임 없이는 공간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헤딩. 자, 우리 선수가 지금 한 명 쓰러졌는데, 너무 자, 밖으로 볼을 빼줘야죠. 그렇죠. 네. 네. 고자니치가 밖으로 걷어냈습니다. 송진영 아닌가요? 네. 네, 송진영 선수로 보이네요. 다치지 않아야 되는데 네, 송진영 헤딩하고 선수 떨어지면서 조금 착지할 때에 그렇습니다. 디딤발에서 네. 발목에 충격을 한 것 같은데요. 송진영 선수가 오늘 전반전에만 2골을 터뜨렸는데 지금 왼쪽 무릎에 충격이 갔군요. 송진영. 표정이 고통스러운 모습인데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괜찮다는 저런 표시가- 사이는 괜찮다는 네, 거죠? 네. 네.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예. 네. 또 물도 좀 먹고 좀 쉴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을 갖고요. 송진영 선수가 지금 계속 지금 뭐 선발 출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많이 뛰고 오늘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호주 진영으로 쳐주겠죠. 자, 송진영 일어납니다. 오늘 경기에서 2골. 뭐 얼굴도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네. 여자같이 아주 이쁜 얼굴을 갖고 있네요. 그러나 그라운드에서는 승리를 쟁취하는 아주 야생마의 또 그런 네. 또 승부욕이 강한 선수입니다. 1대1 능력에서는 아주 탁월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송진영. 후반전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호주의 그 공격 루트를 지금 이제 1차 저지선 미드필더라든가 이제 공격수들이 막아주니까 전반전보다 크로스가 호주가 그렇게 많이 못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들 미드필드에서 정확한 압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공격을 지금 저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도 이현승 선수가 공을 잡을 쯤에 발을 좀 높이 들면서 파울. 김동석이 준비를 하고 있는 한국입니다. 자, 송지영 선수 바꾸는군요. 송영 뭐 무리할 이유는 네. 없겠죠. 뭐 김동석 선수도 역시 능력 있는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네. 오늘도 송지영 선수의 빈자리를 메꿔줄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동석 선수는 이제 FC 서울 소속의 선수입니다. 1987년생, 174cm. 이번 대회에는 그 교체 투입이 되는 선수죠. 김동석. 그렇습니다. 교체로 지금 계속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 또한 김동석. 배어백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 또 합류했었던 네. 그런 아주 총망받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지금 뛰고 있는 우리 그 청소년 선수들이 좋은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축구의 그런 그 모습일 것이고 그것은 결국 뿌리가 참 튼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또 한번 들어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박주영 같은 선수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 그래요? 선수의 네. 스타 플레이어가 많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선수의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 축구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라운드에서 어느 한 선수로 중심이 되는 팀보다는 이제 여러 선수의 그 다양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팬들을 또 끌어모으는 데는 스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을 이제 들었는데 이 스타성이 많은 우리 청소년 팀인데요. 우리 선수들의 그 면모를 보게 되면 수비에서 공격에서 미드필드에서 네, 아주 골고루 좋은 선수들이 재능 있는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사이드에 나가면 사이드에 나간 대로의 어떤 재능 있는 기술과 테크닉, 또 공격에서 슈팅력, 미드필드에서 제간 아주 뭐 골고루 선수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파울 숫자가 호주가 무려 20개입니다. 네, 아주 이제 거칠게 경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한 자리 숫자 6개밖에 안 되는데 호주가 참 그 거친 팀이에요. 네. 교체 투입됐었던 허필드 뒤로 내주고 지금 흔들리고 네, 있는 호주입니다. 역시. 네. 지친 오늘은- 상태에서 또 불규칙 바운드, 그런 면이 또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솔트레이크 스타디움이 이제 1984년에 개장을 했는데 12만 명을 수용하는 그 대규모 경기장으로 이제 알려지긴 했지만 한 10만여 명을 좀 조금 넘는 그런 그 수용 좌석인데 좌석이 아니고 이제 그 시멘트 그냥 그 그렇죠. 스텝이죠. 의자가 없는 없죠. 네. 좌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용 인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오차가 많이 있을 수밖에 또 없어요. 운동장 상태 질도 좀 안 좋고요. 네. 김동석의 코너킥 크로스가 넘어갔습니다. 김동석. 네.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 이거를 상대방 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네. 실수를 범한 걸 우리의 어떤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찬스였었는데요.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가 전반전에 지금은 이제 규진에서 나간 송진영 선수의 그 세트피스 장면, 프리킥에 이은 그 두 골이 있는데 후반전에 공격 주도권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져가는데 프리킥을 얻어내는 것도 좋겠어요. 자 밀어줍니다. 다시 이대ල් 패스 김동석. 몸을 날리면서 슈팅을 해봤는 김동석. 호주 미도시치. 자 미도시치 한 번에 길게 주력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골키퍼 나와야죠. 골키퍼 조수혁 그렇죠. 조수혁 판단 좋았어요. 예, 아주 뭐 네. 정확한 판단,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히 잘 나왔습니다. 이 호주는 디트 말고는 그렇게 날카로운 선수는 없어요. 위협적인 선수가 디트는 없습니다. 잡아야 돼요. 네, 이 선수를 집중 마크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허점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경기 끝난 것이 아니고 예. 한 골 리드는 좀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골을 더 달아날 수 있는 공격을 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8강전부터는 무승부가 되면 90분 안에 무승부가 되면 이제 연장전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하더라도 체력적인 그 부담을 안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체력적인 안배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국제 경기에서 이 체력적인 그 페이스를 잃어서 우승을 못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집 떠나서 선수들 오랜 생활을 하기 네. 때문에 그런 지친 것을 체력 관리를 잘 해야만 네. 끝까지 12 결승전까지 우리 선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계를 보내드리는 저희들도 아마 시청하시는 시청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골 정도만 더 우리가 달아나면 좀 마음을 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적극적인 공격을 네. 통해서 골을 연결할 수 있도록 아마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범도 이번 대회 골이 있고 송진영은 나갔지만 신영로 선수가 지금 4골 기록하고 있는데 신영로 선수가 좀 이상호 선수도 이번 대회 3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위치에서든지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많거든요. 네. 뒤로 빼주고 있는 호주. 이제 나와야 되죠. 물러면 안 됩니다. 네. 공간을 많이 줘서는 안 돼요. 그렇죠. 어더르. 수비 전환이 우리 한국팀 되었습니다. 원통. 고자니치. 자, 호흡이 맞지 좋아요. 않고 있는 호주입니다. 네, 아주 위치 선정을 잘했고 미리미리 우리 선수들이 구역구역에 잘 있기 때문에 네. 상대방 패스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저런 것이 이제 상대 공격을 이제 실수를 유발해내는 수비의 성공인 거죠. 그렇습니다. 수비 어떤 조직력을 보여주는 그런 네. 좋은 결과입니다. 자,
끝까지 어깨 싸움 펼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파울을 지적하는데요. 네, 이현승. 선수. 네. 늠름하게 뛰고 있지만 우리 선수들이 대부분 88년생, 87년생입니다. 모습은 아직도 그 애띠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네. 아직도 뭐 여드름도 다 가시지 않은 그런 어떤 그 청년의 모습. 네. 네,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주의 프리킥 높이 올라왔습니다. 헤딩 박현성. 지금은 박현범이죠. 빨리 이제 192cm. 이상 밀고 올라가야 되죠. 네, 역습 기회 한국. 그렇죠. 자, 이상호 쪽으로 연결이 해야 됐습니다. 됩니다. 이상호. 자, 터치를 안 부고 반대편의 움직임이 더 중요한데요. 이상호 1대1 돌파 시도 좌우로 틀고 복원해줘야죠. 스웨드 네. 트라이브 선수에게 지금 연결이 됐. 지금 많이 벗어나요. 네, 이청용 선수. 이정영. 글쎄요, 잔디 탓을 좀 해야 될까요? 그 잔디에 아무래도 불규칙 반도가 있었습니다. 네, 네. 통통 튀기는 이런. 네, 공이 가는 것이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고 좀 퉁퉁 튀죠. 그렇죠. 그래 천천히 굴려주는 것이 더 튀고요. 스피드 있게 공을 밀어주면 튀질 않죠. 네. 운동장의 그 적응력, 우리가 이제 예선 라운드 3경기를 모두 솔트레이크 스타디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8강전도 그렇고 준결승전과 결승전 치러지는 운동장도 바로 이곳 콜카타의 그 솔트레이크 이 스타디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수들은 결승까지 가는 그런 한 경기장에서 결승까지 간다면 가장 유리한 그런 그렇죠. 경기장을 네. 갈 수 있는 거죠.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호주 보도르. 자, 신영로까지 끝까지 쫓아 나옵니다. 길게 걷어내고 있는 호주. 2006년 1월부터 오세아니아주에 있었던 이 호주가 아시아 축구 연맹으로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그 모든 축구 대회 성인 또 지금 청소년 뭐 17세 이하 여자 축구까지 모두 이 주요 길목마다 호주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2대1로 그들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아시아에서 최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호주라는 산을 넘어야 되고요. 그래요. 항상 호주와의 어떤 경합을 펼침으로 해서 아시아의 강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광의의 의미에서 호주의 어떤 그런 그 이 파트너가 좋은 상대를 만났을 때 또 우리 실력도 또 좀 더 키울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더불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거죠. 그래요. 신호록의 반칙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후반전 7분여 2대1로 한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미더시치가 뒤로 오자니치가 오른쪽으로 가슴 떨어뜨려 놓고 허필드 가슴으로 밀어줍니다. 이상호 끊었습니다. 자, 이상호 나가야죠. 밀고 나옵니다. 자, 호주 선수들은 많이 지쳤어요. 이상호 발빠르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 더 치고 페널티리 안쪽까지 접근이 됐습니다. 이상호 맞았고 여기서 머리에 맞지 않습니다. 예, 아주 좋은 크로스였습니다. 그것이 머리에 닿지 그렇습니다. 않네요. 예, 조금만 먼저 들어왔더라면 신영록. 신영 선수의 머리에 맞고 들어왔을 텐데요. 옵사이드가 됐나요? 네. 이상호의 그 줄등 같은 드리블의 크로스는 좋았는데 옵사이드는 네, 옵사이드는 아니었는데 아닙니다. 이승엽 골라인 아웃을 선언했던 그런 모습이군요. 네. 이현승이 살려내려고 했지만 골라인 아웃 이미 선언이 됐습니다. 참 아쉽군요. 좋습니다. 네. 아주 좋은 스피드의 돌파, 또 정확한 크로스였는데 한 박자만 빨리 세도했더라면 네. 골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를 맞았습니다. 자, 지금 호주의 비더스위치 반칙인데 박대범 선수와 이 호주 선수들이 발을 좀 높이 들고 그리고 이제 네. 잡거나 미는 것은 뭐 그냥 예사롭게 하는데 주심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제지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선수들 절대 흥분하면 안 됩니다. 다쳐면 안 시간이 되거든요. 얼마 안 남았기 네. 때문에 선수들은 무리한 파울이라든가 네. 무리한 어떤 그 압박 수비는 잘못하면 파울로 유도해서 골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맞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비할 때는 늦으면 기다리고 네. 인터셉트할 찬스에서 빨리 자를 수 있는 그런 어떤 판단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2대1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상대는 오히려 더 급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박주호. 좋아요. 제가 있어요. 네. 자, 박주호 좋아요. 통과했습니다. 박주호. 자, 지금 페널티 안쪽입니다. 뛰어드는 선수 슛! 여기서 다시 한번 한번 더. 밀지 예. 않았나요? 경기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박주호 1대1 돌파 좋았는데 박주호 선수, 김동석. 네, 개인 돌파 능력이 뭐 정말 로벤 선수 못지않을 정도의 네. 아주 높은 그런 개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동석까지 지금 발에 맞긴 했는데 정확한 슈팅은 되지를 못했고
계속해서 우리가 공격 펼치게 그렇습니다. 되면 공격 주도권 잡게 되면 시간도 가고요. 그렇습니다. 네. 박조 선수 여기서 반대편에 있는 이상호 선수를 보면서 네. 골대도 한 번에 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3자 패스 같은 슈팅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시 이상호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이상호. 자, 이상호가 그대로 네. 슈팅. 다시 한번 침착하게 해야 되죠. 설명. 이현성 뒤로 내주고 뛰어들면서 땅볼 슛. 벗어납니다. 괜찮아요. 네, 아주 시도 좋고요. 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지금 정면으로 리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네. 예, 그렇죠. 그렇죠. 뒤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돌려낼 수 있는 돌아 나가서 측면에서 리턴 낼 수 있는 그런 리턴 냈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2대1로 리드를 지키고 경기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4강 진출 그리고 바로 내년도에 그 캐나다에서 열리는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 본선 티켓을 확보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 중요한 8강 경기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 선수들 냉정하게 집중력을 발휘하고요. 이럴 때 늘 말씀드리지만 서로 동료들 간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파악하고 볼에 어떤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침착성을 가져야 됩니다. 동료를 위해서 한 발 더 뛸 수 있는 그런 그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그리고 침착함이 필요합니다. 42분 지나고 있는 후반전. 경기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우리보다 이제 피파 랭킹이 앞서는 호주를 상대로 하고 있는 한국. 공격자 반칙이죠. 네, 태클이 깊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선수들 조동현 감독이 어떤 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 명의 더 교체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자, 시리아의 마스마 주심인데 지금 그 허필드의 태클은 발바닥이 보였거든요. 최철순 선수가 좀 쓰러졌는데 발바닥이 보이는 최철순 다치지 않았을까요? 허필드. 그렇잖아도 우리 최철수 선수 발목이 부상이 있는데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공격 펼치고 있는 한국 신영록 뺏기고 말았습니다. 다시 신영록까지. 자, 신영록 다시 밀어주고 침착하게 빨리 해야죠. 내려와야 되죠. 네. 호주의 모자니치 툭툭 치고 들어옵니다. 가운데로 헤딩. 선수를 놓치면 안 되죠. 네. 일개 걷어내고 있는 한국. 김동수 선수. 네. 자, 볼 소유를 호주가 하고 있습니다. 파타포타. 경기의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는 호주입니다. 자, 반대편에서 돌아나온 선수 주의해야 되고요. 자, 빨리 정비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말 그대로 집중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공간을 내줘서 안 되고요. 라이알 이렇게 가운데로 올려줍니다. 안전하게 네. 헤딩 처리. 빨리 합니다. 역습해야 됩니다. 이상호. 같이 붙어줘야죠. 헤딩으로 살려냈습니다. 자, 신현호까지 공 이어받고 왼쪽에 이상호가 버티고 있는 한국 이상호. 1대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1대 돌파 시도 측면에서 저 왼발로 접고 자, 밀어줬습니다. 조금 짧아요. 고수슛! 예. 그러나 공격자 반칙인가요? 아깝네요. 아주 지능적인 아주 네. 발바닥으로 등을 돌아서는 좀 한국의 마라도나라고 얘기할 만큼 저 개인기 보세요. 네, 옵사이드였습니다. 보시매기가 올라갔군요. 네. 그렇지만 그 이현수 선수의 네. 그 정확한 스크린 동작 아주 일품이었어요. 자, 지금 송진영 선수가 종아리에서 종아리 문제가 부분에 아이싱을 하고 있는데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선수들이 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부상 선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오늘 경기의 관문을 통해서 교체를 하는군요. 네, 이상호 선수랑. 그렇죠, 바꿔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 시점에서 네. 교체 타임 아주 적절합니다. 지금 박종진이 준비를 예. 하고 있고 이상호를 좀 빼주려고 하는데요. 또 지친 선수도 바꿔주고요. 또 시간도 또 벌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시간에 네. 정확한 교체입니다. 지금 투입되는 박종진 선수는 힘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다른 선수 뛸 때 한 너댓 걸음 더 뛰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박종희 선수 공격을 위해서. 이전 대회에도 네, 또 박종진. 경험이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상호 대신 박종진이 거의 시간 다 돼서 투입이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상호 벌떡 일어나서 본인의 발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큰 부상은 아닙니다. 네. 다행이군요. 자, 선수들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네. 침착하게 경기를 진행해야 됩니다. 자, 추가 시간 지나고 있습니다. 드리블 좋아요. 자, 센스 돌파가 좋아요. 됩니다. 네. 박주호. 자, 박주호 조금 늦었죠. 걷어내고 있는 호주.
자, 사이드로 치고 나가야 되죠? 네. 예. 자, 추가 시간이 2분인데요. 추가 또 시간이 경고가 2분이 왔습니다. 주어졌습니다. 네, 퇴장을 퇴장이죠. 네. 나오는군요. 자, 호주는 이렇게 되면 설상가상입니다. 자, 라이알이 퇴장이죠. 선수, 네, 퇴장을 당했습니다. 네. 예, 이건 뭐 고의적인 감정적인 파울이었습니다. 예, 일부러 걷어차는. 그렇죠. 참 예, 아주 거친데. 네, 자, 저런 것은 청소년 선수를 해서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경기에서도 지고 매너에서도 지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번 대회 그 호주 선수들이 거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런 부분은 참 보기 안 좋죠. 네. 축구 선수의 페어플레이 정신이 잠시라도 있어서는 잊어서는 안 되는데. 한국이 2대1로 앞서고 있는 8강전. 자, 이제 추가 시간도 거의 다 됐습니다. 4강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 본선 티켓 결정됐습니다. 네. 한국이 호주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아시아 청소년 축구 대회 4강 진출 그리고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아, 참 자랑스럽습니다. 네, 아주 오늘 경기 아주 매끄럽게 훌륭하게 잘 마쳤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이제 세계대회 나가는 어떤 그 티켓을 땄고요. 네. 이제 남은 목표는 이제 우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선수들 부상자 없이 네. 또 경고 없이 경기를 잘 마친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힘 있는 모습을 이 호주와의 그 8강전에서 보여줬습니다. 오늘 2골 기록한 송진영 선수 지금 그 발에는 그 아이싱 얼음을 대고는 있지만 표정은 아주 좀 밝고 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네. 송지현 선수 발끝에서 2골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서야 네. 조동현 감독이 목을 죽이는데 감독이 얼마나 이 90분 동안 정렬피스 올릴 때까지 가슴을 졸였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시 경험이 많은 감독이고 네. 또 큰 대회에서 많은 좋은 성적을 얻었기 때문에 네. 역시 오늘 경기도 침착하게 잘 리드해서 네. 경기를 잘 마쳤습니다. 2대1로 호주를 누르고 우리 대한민국이 4강에 진출했습니다. 경기 전에 오늘 이 8강전이 이번 대회 우승 길목의 가장 중요한 경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호주에게 이제 동점골을 내주는 그 순간까지만 해도 못 내 조금 그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 그것을 후반전에 우리 선수들이 헐풀 털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전반전에 2대1 상황에서 마치고 후반전을 맞이했는데요. 후반전에는 좀 더 운동량 크게 쓰면서 네. 아주 여유 있게 상대방의 어떤 그 급한 마음을 이용할 줄 아는 네. 아주 지능적인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한 2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볼 것이에요. 골의 결정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송진영 선수에게 프리킥 장면이라고 하는 것과 이현승 선수와 이상호 선수 아주 그 개인기가 있고 빠른 선수들이 미드필드를 제압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그 승부의 요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그렇습니다. 프리킥 상황에서 2골을 넣은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겠습니다만은 슈팅 숫자에 비해서 골이 2골밖에 안 났다는 것이 좀 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결정적인데 네. 이 점은 좀 보완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크로스 왼쪽 오른쪽을 우리 선수들이 번갈아 가면서 양쪽에서 측면에서 올려왔는데요. 네. 이럴 때 골을 넣어서 다음 경기에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이런 부분이 과정은 좋았는데 결과에서 조금은 미흡한 점을 보였습니다. 네. 끝으로 20세 이하 아시아 청소년 축구 대회에서 우리가 이제 4강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 승자와 이제 우리가 결승 진출을 놓고 격돌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선수들이 지금 조금 더운 인도에서 계속 이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지치지 않게끔 마인드 컨트롤, 동료들끼리 어린 선수들 서로 많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경기 끝난 이후에 선수들 다소 게임을 못 뛴 선수라든가 네. 또 혹은 경기에서 조금은 실수를 많이 했던 선수들이 서로 격려해 줌으로 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고요. 그렇죠. 또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조동현 감독이 이끌고 있는 20세 이하 아시아 청소년 대표팀 오늘 그 중요한 길목 8강전 경기에서 호주를 상대로 해서 2대1로 승리를 거두고 4강 진출 그리고 내년도 캐나다에서 열리게 되는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 본선 진출 티켓을 확정졌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윤정석 해설위원 캐스터 조민호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